프린트 한번 펼쳐보시고요. 선생님의 문법 문제 막 어렵게는 내주지 않지만 핵심되는 내용들은 탁탁탁 잘 전달되는 필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출문제도 주셨잖아요. 모의고사 기출문제. 그거 정말 꼼꼼하게 하나하나 쌤이랑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개별적으로 질문해서 석현이한테로 전달. 자, 그럼 우리 일단 문장 파트 시작하는 거에서 문장의 개념부터 좀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될 것 같아. 문장이나 하고 물어보면 이것도 하나 다시고 거대한 하나 보세요. 문장이나 하면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내용이 핵심입니다. 완결된 내용의 밑줄 한번 써주시고 최소의 언어 형식, 최소의 언어 형식도 밑줄 한번 써주시고 내 머릿속에 생각과 감정이 입 밖으로 뱉어지는 최소의 언어 형식이 바로 뭐다? 문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장이 가지게 되는 조건을 살펴본다면 의미상의 조건으로는 일단 내가 감탄사 하나를 뱉어도 말이야. 어머나 나는 감탄사를 하나를 뱉어도 완결된 내용이 갖춰져야 돼. 완결된 내용 한번 밑줄 그어주시고 문장이라는 것은 내용 자체가 완결되어야 한다. 그러면 한 여기까지 갔을까? 완결된 내용이어야 하고 구성상의 조건으로 가준다면 맞추기라는 거 앞쪽으로 구성이 옆자리 앉아도 돼? 구성상의 조건으로 본다면 주어랑 서술어의 관계를 갖춰라. 주어랑 서술어도 밑줄로 그어주세요. 주어랑 서술어의 관계를 갖추시고 이쪽으로 오세요. 앞쪽으로 오세요. 지금 사람들이 앞으로 오세요. 앞쪽으로 기다려주세요. 그러시면 되겠고 진지하게 시작합시다. 이제 다시 시작했으니까 문장의 조건, 완결한 내용이어야 한다. 구성상의 조건, 주어랑 서술어의 관계를 갖추어라. 주어랑 서술어도 밑줄 한번 넣어주시고 다만 문맥에 따라서 특정 성분만으로 문장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것도 하나 짚고 갈까? 특정 성분만으로 문장이 이루어질 수도 있음에다가 밑줄 한번 넣어주시고 불이야라는 서술어 하나만으로도 문장이 만들어질 수가 있더라. 그런데 문장의 기본 유형은 이런 말씀 하셨을 걸. 무엇이라는 주어에다가 어찌하다라는 동사의 서술어 또는 무엇이라는 주어에다가 어떠하다라는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의 서술어 무엇이 주어에다가 무엇이다라는 체연의 서술격 조사의 결합의 서술어 세 가지의 서술어의 기본 유형이 있다라는 것 구성상의 조건으로 짚고 가고 형식상의 조건에서는 문장이 끝이 났으면 종결 표지가 있어야 됩니다. 종결 표지 밑줄 하나 꺼주세요. 그래서 꼭 나올 내용은 아니더라도 아셔야지 흐름이 자연스럽게 문제가 풀릴 거야. 문장은 완결된 내용으로 머릿속에 생각과 감정을 입 밖으로 뱉었을 때 주어랑 서술어의 관계를 갖추고 문맥에 따라서는 특정 성분만으로도 문장이 성립이 될 수가 있더라. 종결 표지가 있어야 한다. 문법의 단위에서는 2학년들 문법 시간에 어절 몰라가지고 이어절로 적으라고 했는데 이음절로 적어가지고 틀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단답형의 문제가 있어서 문장을 이루는 문법 단위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어절과 구와 절입니다. 어절이라고 하면 띄어쓰기 단위 밑줄 한번 꺼주세요. 띄어쓰기 단위 밑줄 한번 꺼주시고 어절은 문장 성분이야. 문장 성분의 띄어쓰기 단위. 그래서 앞에 체연에다가 조사가 붙거나 앞 어간에 어미의 꼬리가 붙어서 밑줄 끝과 문법적 요소들에다가 밑줄 조사나 어미와 같은 문법적 요소들이 앞에 있는 단어랑 결합을 해서 한 어절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한 어절의 밑줄 한번 더 넣어주시고 그리고 꾸는 앉아도 돼. 어디 앉을래? 옆에 앉을래? 구는 불이상의 어절이 모여야 하는데 불이상의 어절에다가 밑줄 쌤이 집어줄게. 불이상의 어절이 모이기는 했는데 두 개의 어절이 주어랑 서술어의 관계를 갖추지를 못했어. 이렇게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주어랑 서술어의 관계를 갖추지 못함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세요. 두 개 이상의 어절인데 주어랑 서술어의 관계를 갖추지 못했을 때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은요 역시 불이상의 어절에다가 밑줄 그런데 뭐를 갖출게 주어랑 서술어의 관계를 갖췄어. 주어랑 서술어의 관계를 갖춤에다가 밑줄 그래서 얘가 절 밑에다가는 손을 한번 쳐볼까? 빨간색 글씨로 겹쳐져 있지만 절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암기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기 문장 종류 5개 기억나시죠?
아하, 여러분이 항상 견문장인지 후문장인지 판단하는 게 시험 범위에서 하나 나올 것 같거든요. 이번 시험에서는 견문장, 후문장 반드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제일 1단계에서 여러분이 해주셔야 되는 것은 서술어는 잘 생략되지 않기 때문에 서술어 자리에 쓰일 수 있는 분사 3가지 뭐뭐뭐를 찾아주면 된다.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이달을 찾는다고 생각하면 돼. 자석을 손에 들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이달은 이 자석에 찰칵 달라붙는다. 민지 명사에다가 는이라는 조사 패스, 그라는 지시반역사에 친구라는 명사에 가라는 조사 패스. 근데 오다가 오기로 활용이 되었네. 오다에 가라는 중결어미를 내고 기라는 전성어미를 붙여서 오기로 변신. 그러면 오기에다가 가로를 닫아요. 오다라는 동사를 찾았으면 가 대신에 기라는 전성어미 붙였지? 그럼 오다에 그냥 가로를 닫아버려. 오다가 오기로 변신이 되었으니까 오기 항상 가로를 닫아버려. 그럼 이 오기에서 서술어를 사용하는 주어, 다른 문장 성분을 찾는다라고 생각해봐. 그 친구가 오다였겠죠. 그 친구가 오다라는 완전한 문장에 그 친구가 오다에 달을 떼고 기를 붙여서 그 친구가 오기로 명사절로 바뀐 거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친구가 오기까지 가로로 묶으면 되겠네. 오다를 찾는 순간 찰칵 가에다가 종결어미 떼고 기를 붙였어. 그럼 가로를 닫으시고 오기에 해당하는 문장의 주어 그 친구가를 가로로 묶으시면 됩니다. 이러면 저를 찾은 것이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전체 문장의 서술어, 아는 문장의 서술어에 그 친구가 오기까지는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지. 그럼 그 친구가 오기는 전체 문장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놀라지 마세요. 이제부터 계속 시작할 거니까. 그럼 전체 문장의 엄마 캥거루의 주어는 민지는 기다리고 있다. 이게 아는 문장의 엄마 캥거루. 그 속에 쏙 들어가 있는 아기 캥거루의 절, 암기 문장은 그 친구가 오기까지가 명사절. 늘이라는 목적격 조사랑 어울려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이런 거에서 판단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전성희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기출문제를 많이 주셨더라고요. 절 판단하는 거. 요거에 이제 우리가 무게중심을 좀 실어보는 오늘의 시간입니다. 내려와서 122페이지 문장 성분. 문장 안에서 문장을 구성하면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각 부분을 말한다. 아주 일찍오시. 뭐 일찍으로 주변에 옆에 앉아도 되겠어? 옆에 보내서 쪽에 한 명 오세요. 쪽으로 오세요. 형도 지우도 쪽으로 오세요. 쭉 나와서 네 불편하지만 나가서 월요일에 좀 올렸네요. 1교시에 올렸네요.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일단 집중. 문장 성분에서 문장 안에서 문장을 구성하면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부분들을 얘기해. 일정한 문법적 기능의 밑줄을 한번 써봐봐. 일정한 문법적 기능에다가 밑줄. 문장 성분이라고 하면 각각의 문장 성분 그 어절이 무슨 기능을 한다. 문법적 기능을 하는 각 부분들이야. 문법적 기능을 하는 각 부분들에다가 밑줄. 그래서 문장 성분은 다 무슨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 어절 단위랑 일치를 할 거야. 어절 단위에다가 밑줄. 그래서 문장 성분은 절대로 생략돼서는 안 되는 주성분과 부성분 동그라미. 생략이 되어서 주성분을 꾸며줄 수 있는 역할의 부속성분, 부속성분 동그라미. 혼자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독립성분이 있더라. 독립성분 동그라미. 자, 다시 한 번만 짚고 가자. 문장 성분은 주성분 옆에 왼쪽 깃숭이에 정리되어 있는 거 보고 갈게. 문장을 이루는데 골격이 되는 부분이야. 골격에다가 밑줄 그시고 필수적 성분에다가 물결 표시. 부속 성분은 주로 주성분의 내용을 수식하기 때문에 꼭 이 말 너무 중요한데 수의적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수의적이라는 말인 즉슨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략이 가능해다가 밑줄. 다른 문장 성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은 독립성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독립성분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뒤에 키나의 색상에 좀 같이 앉아도 되겠어? 오케이. 유진이랑 내 키라의 색상에 이대로 봐봐. 자, 그러면 있잖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 앞장이 다른 거 있는 사람을 생각해보고 지금 방금 짚었는데 앞장은 다른 게 있어. 앞에 문장 성분이 있는데 여기서 122페이지에서 문장 성분 개념 좀 바꾸고 구할까 말까. 122페이지 왼쪽 깃
여기에 명사구, 동사구, 형용사구 수업 시간에 들은 것 같습니까? 구의 종류. 이건 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필기 한 번 더 확인하고 구의 종류는 언급할 테니까 123페이지 가요. 123쪽으로.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 게임이야. 앞에서는 좀 웜업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진짜 집중해야 돼. 주성분은 문장을 이루는 데 있어서 뭐가 된다? 돌격이 됩니다. 돌격. 돌격에다가 밑줄 한번 그어주시고 핵심 성분인 서술어를 기준으로 다른 성분의 기능을 판단을 하는데 핵심 성분인 서술어 기준에도 밑줄 한번 그어주시고 그래서 주성분에서는 생략돼서는 안 되는 동작이나 상태, 성질의 주체가 되는 문장이고 이 주체에다가 밑줄 끄시고 주어입니다. 무엇이나 누가에 해당하는 말로 주어 자리에 쓰일 수 있는 품사 4가지 주목하세요. 체언에다가 주격조사 이가 나께서 에서가 올 수가 있어. 에서에다가 동그라미 에서 밑에다가는 단체명사라고 좀 적어줄래. 단체명사 뒤에 에서가 오면 주어 역할을 할 수가 있어. 에서 밑에다가는 뭐라고? 단체 명사가 오게 되면 부사격조사 에서가 아니라 주격조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필기 한번 하고 보자. 밥을 먹는다. 누가? 그가. 체연의 그나는 목적격조사 주격조사 가가 나오지. 할아버지라는 체연에다가 깨서라는 높임의 주격조사 올 수 있지. 그리고 대책을 발표했다라고 하면 누가 대책을 발표했어요? 질병관리청에서 질병관리청이라는 단체 명사 뒤에 에서가 오면 주격조사 에서라고 판단해야 돼. 주어 자리에 쓰였으니까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체연에다가 보조사 붙여도 됩니다. 자장면을 먹을 거야? 나는 이라고 했을 때 는에다가 동그라미 주격조사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는은 대조의 의미를 드러내주는 보조사죠. 는 밑에다가는 대조. 너도 짜장면 먹을래? 라고 하면 도는 첨가의 보조사라고 볼 수 있겠지. 그리고 얘들아 주격조사 생략해도 돼. 밥 먹는다 누구? 민주 밥 먹는다 주격조사 생략해도 됩니다. 그리고 명사 절에 어떻게 한다고? 절을 판단할 때는 자석을 손에 쥔 거야. 동사, 형용사, 서술격조사 이달을 찾자. 형주가 돌아오다에 찰카다. 돌아오다에 돌아오기로 변신. 그럼 돌아오기에서 어떻게 한다고? 가로를 닫아. 돌아오기에 가로를 닫고 주어를 찾아. 형주가 돌아오기까지 가로로 묶으시고 가라는 주격조사를 어울려서 서술어 쉽지 않다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지. 형주가 돌아오기까지가 무슨 절이 되면 된다? 명사절이 되면 되는 것이지요. 괜찮죠? 그러면 목적어로 바로 내려갈게요. 목적어는요. 서술어 자리에 어떤 품사가 왔을 때, 타동사가 왔을 때, 타동사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목적어 자리에 타동사가 오면 이 타동사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 즉 밑줄 끄자. 서술어의 동작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에다가 밑줄 무엇을 누구들에 해당하는 말이야. 또 기본에 오늘은 충실해야 돼요. 오늘 제대로 기면 기본에 충실한 개념을 닦아놓고 문제풀이로 이제 가득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목적어 자리에 쓰일 수 있는 품사 4가지. 체언에다가 목적격조사 읽는다 라는 타동사가 필요로 하는 대상 무엇을 책을 자주 본다 무엇을 만화책도 보조사 붙여도 됩니다. 미나는 만화책은 자주 본다. 딴 거는 자주 보지 않지만 만화책은 자주 본다. 딴 것도 보고 만화책도 자주 본다. 보조사 도나 은 붙이셔서 의미 더할 수 있죠. 좋아한다. 동화책 만에도 밑줄, 을에도 밑줄. 조사 2개 연속으로 붙여서 보조사랑 목적격조사로 목적어 만들어도 돼. 그리고 뭐 해도 되게 생략해도 돼. 민주 책 읽는다. 목적격조사 생략해도 돼. 그리고 5번째 명사절인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경우 어떻게 한다고 얘들아? 자석을 손에 쥐고 동사, 형용사, 서술격조사이나 찾으러 가는 거야. 나는 진, 형주가 진, 돌아왔음에서 찰카다. 돌아왔다에서 다를 떼고 돌아왔음 가로 닫아야 되지. 돌아왔음에 가로 닫으셔. 돌아왔음에 괜찮아요. 돌아왔음에 가로 닫으시고 누가 돌아왔어? 형주가 돌아왔어. 형주가 돌아왔음까지 가로로 묶으시고 목적어 역할 해주는 명사절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네. 잠 오는 사람은 저쪽을 서든지 아니면 쌤 옆자리로 여기로 오든지 발딱 일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어 역할하는 경우, 주어 역할하는 경우. 그리고 3번째, 보어는요. 서술어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대다 아니다 에다가 밑줄 끄시고 서술어 대다 아니다 앞에서 보충해주는 단어를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보어.
서주르다 주어. 대다 무엇이? 소방관이 보어. 바보는 아니다 라는 뭐 붙여도 되고요. 보조사 붙여도 되고요. 체험 단독으로 목격조사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 성질을 풀이하는 문장 성분. 동작 밑에다가 뭐라고? 동사. 상태 성질 밑에다가 뭐라고? 형용사. 동사나 형용사로 풀이하는 문장 성분. 어찌하다의 동사, 어떠하다의 형용사, 무엇이다의 체험 플러스 서술격 조사이다. 풀이해주는 문장 성분. 서술어 사례에 쓰이는 분사 주목하자. 요번에 기본형도 밑줄 한번 꺼주시고 활용형에다가도 밑줄 한번 꺼주시고 오늘도 학교에 가다라고 하면 아무런 선어나 어미 없이 기본형 자체죠. 이런 서술어도 가능하고요. 하늘은 푸르고 바람은 시원했다라고 하면 푸르다에다가 연결어미고 시원하다라는 기본 형태의 과거 시제 앞더해져서 시원했다 이거네. 괜찮지? 오케이. 체연에다가 서술격 조사 이다로 고등학생 뒤에 뭐를 붙이면 되겠다? 이다를 붙이시면 됩니다. 아니면 체연 단독으로 서술격 조사 생략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에다가 자그마하게 별표 본용어에다가 보조용어 봐도 되는 거야. 본용어에 보조용어 오는 거 자그마하게 별표 한번 쳐줘. 공부하고라는 본용어에서 이 동작을 지금 진행상으로 진행 중이다라는 것으로 있다 보면 되겠지. 오늘은 좀 식을 많이 먹지라는 본용어에다가 못하다라는 서술어로 뭐 하다라는 못하다는 부정의 능력을 부정하는 못하다 보조용어로 붙여지는 겁니다. 품사는 두 개를 따지지만 하나의 문장 성분의 서술어로 판단하셔도 됩니다. 성분은 하나로 판단하시죠. 서술적 다섯 번째, 선생님은 밑에다가 주어, 걱정이 밑에다가 주어, 많으시다 서술어. 일단은 주주서 써보시고 이런 경우에는 쌤이 아까 얘기했었던 자석으로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이다 찾자라고 하는 그 작업에는 많으시다라는 서술어 하나만 딱 판단된단 말이야. 그런데 서술어 많으시다를 딱 찾고 보니까 많으시다 뭐가? 걱정이. 주어를 찾았지. 걱정이 많으시다 주어 서술어 찾았어. 근데 걱정이 많으시다 해서 또 뭐를 필요로 하는 거야? 주어를 필요로 해. 누가 걱정이 많으시지? 할아버지가 걱정이 많으시지? 할머니가 걱정이 많으시지? 또 주어를 필요로 해서 두 개의 주어를 지니게 될 때 주어 서술어로 뒤에 주어 서술어가 전체 문장이 뭐가 되면 된다? 서술절이 되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파트를 지금 쌤이랑 기본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지? 문장 성분처럼 지금 꼼꼼하게 살피는 이유는 뭐지? 절에서 맞추란 말이에요. 문장의 절 문제가 한 문제는 나올 거야. 거기서 여러분이 잘하기 위해서는 문장 성분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시험 정보 Q&A 정복해야 되니까.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성분은 뭐라고 생각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 표정 엄청 슬퍼 보이고 웃기네요. 서술어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슬퍼 보이는 표정이라 쌤이 안 웃을 수가 없습니다. 서술어에다가 밑줄. 그러니까 얘들아 서술어가 나머지의 문장 성분을 다 불러드린다라고 생각하면 돼. 서술어가 주어를 필요로 할 것이고 서술어가 타동사가 오면 목적어를 필요로 할 것이고 서술어가 대다 아니다가 오면 보어를 필요로 할 것이고 서술어가 나머지의 주성분을 불러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가야 돼 라는 것이 서술어가 맨 끝에 위치하기 때문인 거예요. 시험 정보 Q&A에서 이 얘기하고 싶었었는데 쌤이 꿈틀이 너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예외적인 현상을 따로 필기를 할 필요가 없이 시험 정보 Q&A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 천성희 쌤의 필기랑도 일치를 하는 거예요. 쌤도 강조하셨더라고요. 크게 별표 하나 치시고 벽조사는 좀 강력해. 벽의 다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쪽이자 문장 성분 결정 짓는데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벽조사가 생략되거나 보조사가 얼마든지 그 자리는 대체가 될 수 있는데 원래 어떤 벽조사가 붙을 자리였는지를 생각하셔서 문장 성분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때도 이 말을 밑줄 가야 돼. 천상의 쌤의 필기야. 벽조사가 달라지면 문장 성분이 달라집니다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대다 아니다 앞에 보충해주는 말은 무조건 보어가 맞는데 격조사의 힘이 그것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에 대다, 얼음이 대다에서의 이가 목격조사면 보어가 되는 거지요. 생략해서 되다, 뭐가 되다? 얼음이 되다라는 것으로 목격조사 생략해도 얼음은 뭐가 되면 된다? 보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에다가 별표 이게 필기가 되어 있다라고 대다 아니다 앞에 보충해주는 말은 보어라고 생각했는데
동그라미 복격조사를 붙이니까 물이 대기는 됐는데 얼음으로 들었어. 얼음으로의 부사격 조사를 붙이는 순간 대단을 수식하는 뭐가 돼야 된다? 부사가 된다는 거예요. 대다 아니다. 보충해주는 말이 아니라 으로가 붙는 순간 뭐가 되는 거야? 부사가 되는 거예요. 괜찮지? 오케이. 일로 와. 재야, 일로 와. 오늘은 쌤 옆에 있어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만큼 격조사의 힘이 강력하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사격 조사가 붙으면 대다 아니다 앞에서 보어가 아니라 뭐가 된다는 거? 부사어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길게 있으니까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계속 이어갈 거야. 주성분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뭐로 가져야 되지? 서술어 자리수 나오는 거 맞나요? 페이지 124페이지 문제 숙제. 오늘 다 풀면 제일 완벽하다니까. 오늘 아침 수업을 듣는 거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저녁보다는 아침이 낫네요. 아침 이왕 듣는 김에 오늘 그냥 다 한다면 진짜 완벽한 시나리오. 상충곡, 속리인곡. 상충곡 못 들었는데요 하면 이제 속리인곡만 먼저 해놓으시고 그거 해놓고 오늘 문법 듣는 내용에서 이 프린트 다 푼다. 완벽합니다. 장기 기억으로 바로 저장. 페이지 127페이지 서술어 자리수 별표 3개. 출제, 시험제 반드시 있다. 뱅이라고 할 거야. 뱅 확신. 아니 127페이지에 서술어 자리수의 별표 3개를 줘. 129페이지 말고 126페이지 하고 갈게. 미안해. 좀 오반인데 너무 나올 거라고 확신하고 기다리고 있어서 다시 넣어버렸네. 차분하게 121페이지 할게. 126페이지 부속성분은 다른 말을 수식하는 거야. 다른 말을 수식에다가 넣을 꼭 필요한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할 수 있어. 생략에다가 동그라미 다만에다가 별표세 서술어에 따라서 필수적인 경우가 있어. 밑줄 끌 거야. 서술어에 따라 부속성분을 필수 성분으로 요구하기도 한다 해서 밑줄 끄시고 별표세 주시 문제에 있더라. 주시 문제. 서술어에 따라서 부속성분 중에서 필수적인 경우에 필수 부사어 찾는 거 문제에 있더라. 1번으로 한번 가볼게. 관형어는 체언을 수식하는 부속성분이야. 체언을 수식에다가 밑줄 의존명사는 생략할 수 없다. 씨발 미쳐버리겠다. 의존명사 앞에서는 생략할 수 없다 해서 밑줄 끄시고 별도세 우리 꼬지리를 안 반기는 걸 미쳐버리겠다가 아니었는데 쌤의 타이밍이 좀 그랬네요. 꼬지 어떡하지? 꼬지 저기서 들을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1시에 들어도 된다. 너무 불편하다고 싶으면 알았지? 여기 일단은 오늘은 여기입니다. 월요일에 너무 몰렸네요. 여기고요. 아니면 1시에 오셔도 됩니다. 야 이거 서술어에서 어떤 경우에서는 의존명사 앞에 오는 관용어는 절대로 생략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의존명사 앞에 오는 관용어는 생략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계속 하면서 강조를 할 테니까 일단 밑으로 내려가보자. 일단 치고 내려갈게. 관용어는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이고 의존명사 앞에서는 생략할 수 없다면 첫 번째, 관형사는 관용어가 되려고 태어난 애야. 관형사는 날 때부터 진골의 관용어야. 태어날 때부터 체언 수식하려고 태어난 아니까 시험은 시험인데 첫 시험이라고 했을 때 첫은 관형사가 관용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체언에다가 격조사가 자리를 부여한다라고 했죠. 간역격조사 의를 붙여서 관용어의 역할, 석호의 소원이라고 석호라는 명사 뒤에 의라는 간역격조사 붙이는 거. 아니면 체언의 단독으로 성적 상승이라고 했을 때 성적이라는 체언의 단독이 상승이라는 체언을 수식을 함으로써 뭐 할 수 있다고 관용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다가 별표 한번 쳐주세요. 용언의 어간에 관형, 사형, 전성어미, 종결어미에다가 관형, 사형, 전성어미 붙이는 거야. 자석호에 준다라고 했지. 석호는 진, 성실하다가 성실한이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 성실한에서 가로를 닫아버려. 성실하기는 성실한데 누가? 석호는 성실하다. 석호는 그 학생이었다. 그지? 그럼 석호는이라는 주어가 엄마 캥거루랑 애기 캥거루랑 같이 쓰일 때는 묶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실한만 그냥 가로로 묶으셔도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엄마 캥거루의 주어 석호는 아기 캥거루의 석호는이 주어가 일치를 한다면 묶지 마시고 성실한만 가로로 묶으시고요. 성실하다 누가? 석호가 성실하다. 석호는 그런 학생, 그 학생이겠지? 그럼 성실한 혼자서 뭐가? 관형절이 된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겁나 너무 미쳐버리게 중요한 사실
주어가 생략된 1어절만으로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 관형절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성실한을 관형절로 보고 넘어갈 수 있으려나? 성실한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석호는 성실하다, 석호는 그 학생이다에서의 성실한 학생을 수식해주는 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관형절이 될 수 있습니다. 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언젠가는 성공할 것이다 에서 성공하다가 성공할이 되어서 성공할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것을 수식할 때 성공할이 또 뭐가 되는 데지? 관형절이 된다는 거예요. 항상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이다가 활용이 되어서 전성어미를 붙였으면 무조건 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계속 이 말은 나올 거예요. 이제 계속 지금 빌드업 중이에요. 절로 가는 데 있어서. 두 번째, 부사어는요, 용언을 수식을 하는데 용언 수식에다가 밑줄 한번 그어주시고 부사어는 잡다하게 수식해. 관형어는 아까 체험만 수식하면 된다 그랬지. 관형어는 아까 체험만 수식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부사어는 이번에는 뭐를 관형어를 수식할 수도 있고 관형어에다가 밑줄 부사어를 수식할 수도 있고 부사어에다가 밑줄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도 있어. 문장 전체에다가도 밑줄 그리고 단어나 문장을 이어주기도 해. 단어나 문장을 이어주기에다가 밑줄 한번 그어주시고 부사는 날 때부터 부사어가 되려고 태어난 진골의 부사어야. 부사에다가 동그라미 빨리 정말 이런 애들 진골 부사로 부사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호주 허리 아플까 봐 걱정되는데 이렇게 하면 좀 허리 안 아프죠. 이쪽. 체언에다가 부사격 조사 붙여서 부사어 돼도 되겠지. 학교 뒤에 애라는 조사, 똘이라는 명사 뒤에 와라는 부사격 조사 붙여서 부사어 해도 돼. 그리고 부사에다가 보조사 붙여서 부사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밑에 별표 치셔야죠. 용언의 어간에 부사형 전성어미 개를 붙입니다. 은서는 빠르게 뛰었다, 은서는 빠르다, 은서는 그렇게 뛰었다 해서 그렇게 자리에 빠르게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얘도 뭐라는 걸 생각해야 돼? 부사가 될 수 있어. 그러니 여러분은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이사에 무조건 활용이 되어 있으면 걔 뭐라고 생각하셔야 됩니까? 절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그냥 은서는 주어 빠르게 부사어 뛰었다 서술어로 혼문장 아니에요? 이렇게 문제 푸시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선생님 무조건 이런 문제를 갖고 은서는 빠르게 뛰었다 해서 빠르게에다 가로로 묶으시고 하나의 1어절만으로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부사절입니다. 부사절. 이때다 부사절. 그런데 은서가 눈썹이 휘날리게 뛰었다 해서 눈썹이 휘날리다 은서가 그렇게 뛰었다 해서는 눈썹이 휘날리게 가로로 묶어서 여러분 부사절 찾는단 말이에요. 눈썹이 휘날리게는 부사절이라고 생각을 해주지 마. 빠르게 혼자서가 부사절이라는 걸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빠르게라는 1어절도 부사절이라는 걸 강조하자. 그리고 내려와 봐봐. 형 친구의 멋진 새 자전거가 아주 빠르게 앞으로 지나갔다라고 하면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이다를 찾는 자석을 손에 쥐었다라고 얘기했지. 형, 징, 명사. 친구의 징, 명사에다 의라는 관형적 조사의 관형. 멋진 하는 순간 찰까라. 멋진에서 가로를 닫아버려. 멋진에다가 가로 닫아버리시고 멋지다. 뭐가? 주어가 생략됐지. 멋지다 하면 뭐가 멋진 거야? 자전거가 멋진 거야. 새 자전거가 멋진 거에서 뒤로 보낸 거야. 그럼 멋진 가로 닫으시고 주어 생략에 멋진 혼자서도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관형절입니다. 멋진 밑에다 관형어 되어 있다면 관형절도 적어주세요. 멋진이라는 1어절만으로도 뭐가 된다는 거? 관형절이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새는 관형사가 관형어 되는 거니까 패스. 자전거가라는 전체 문장의 주어 아주는 뭐를 수식하는 거지? 아주는 지나갔다 수식이야. 아주는 앞으로 수식이야. 아주는 빠르게야. 아주는 빠르게를 수식하지. 아주 빠르게 앞으로 지나갔다. 그럼 빠르게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빠르게 혼자서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 부사절 되는 겁니다. 빠르게 혼자서도 부사절입니다. 세 번째, 독립성분은 어느 성분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으로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해. 생략해도 문장 성립에다가 밑줄 끄시고 다른 성분과 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에 쉼표를 사용해서 구별을 합시다. 감탄사 혼자서 독립어가 되거나 체언에다가 혹격조사 붙이거나 제시어 단독이거나 아니면 대답하는 말. 네, 예, 아니요 라는 대답하는 말. 괜찮지? 그러면 있잖아. 왼쪽 기둥에 필수적 성분이랑 수의적 성분을 좀 구분을 하고 가야 돼. 아직 정신줄을 놓지 않았네. 필수적 성분은 문장을 구성하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야. 문장을 구성하는데 꼭 필요한 성분에다가 밑줄. 그럼 생략이 되면 안 되는 애들이 필수네. 두 성분의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그리고 밑줄 끌게.
서술어가 반드시 요구하는 필수 부사어에다가 밑줄 쭉. 예를 들어서 126페이지요. 예를 들어서 삼가라고 하면 원소로 살았는지 은인으로 살았는지 뭐로 살았는지가 진짜 겁나 궁금하지. 가다라고 하면 어디로 갔는지가 정말 궁금하지. 학원으로 갔는지 PC방으로 갔는지 너무 궁금하지. 이렇게 생략되면 안 되는 서술어의 부사어가 필수 부사어가 되는 겁니다. 필수적 성분은 서술어가 반드시 요구하는 필수적 부사어. 근데 하나가 빠졌어. 문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생략돼서는 안 되는 필수적 성분에 보고문법의 게시판에다가 우리가 좀 알려줘야 돼. 필수적 성분에 얘도 있는데 이거 왜 빠졌어요? 라고 하나 의견을 개진해야 돼. 필수적 성분의 서술어에 따라서 주어 반드시 필요로 하지. 서술어의 타동사 오면 목적어 반드시 필요하지. 서술어에 대다 아니다 오면 목적어 반드시 필요하지. 대다에서도 필수 부사 어름으로 이런 거 서술어에 따라서 필수적 부사가 반드시 필요하지.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야 돼. 필수적 성분에 하나 더 뭐 적어줘야 되지? 필수적 성분 옆에다 두고 가겠습니다. 의존명사를 수식하는 관용어는 생략하면 된다 안 된다? 의존명사를 수식하는 관용어는 생략하는 순간 문장이 성립이 안 돼. 옆에다가 적어줘. 의존명사를 수식하는 관용어는 절대로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것이 있다라고 하면 먹을 것이 있는지, 할 것이 있는지, 쓸 것이 있는지, 버릴 것이 있는지, 어떤 것이 있는지 반드시 수식해주는 뭐가 필요로 한다? 관용어를 필요로 합니다. 의존명사를 수식하는 관용어는 필수 성분. 내려오면 수의적 성분이라는 말은 즉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야. 뜻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넣거나 뺄 수 있다는 거야. 관용어 얼마든지 생략할 수 있는데 어떤 관용어는 제외해라. 의존명사를 수식하는 관용어는 필수. 서술어에 따라서 필수적 부사어는 필수. 이렇게 기억해야 돼. 이게 엄청난 나비 효과로 여러분의 선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될 겁니다. 꼭 명시해 주시고 내려와서요. 세 자리 서술어의 종류 밑에다가는 출제라고 좀 적어주세요. 천상희 쌤이 문장 평분에서 이걸 생략할 부사야 아닐 부사야 난 이번 시험지에 진짜 있다라고. 와. 그래서 세 자리 서술어라고 하면 세 자리 서술어 위에다가 적자. 서술어는 무조건 뭐를 필요로 할 거야? 주어. 그리고 이 서술어가 또 뭐를 필요로 할 거야? 목적어. 그리고 이 서술어가 뭐를 필요로 할 거야? 필수 부사어를 필요로 할 거야. 세 자리 서술어 위에다가는 주어, 목적어, 필부라고 할게. 이 세 가지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를 소개했으니까 한번 보자. 수여동사라고 하면 손으로 주는 거니까 영어에서도 나오잖아요. 영어에서도 맞죠? 손으로 주는 거니까 누구에게 갔는지가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누구에게 뭐를 수여했는지 먹이를 강아지에게 주다.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다. 신에게 제물을 바치다. 부사어를 생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필수 부사. 삼다류의 부사. 뭐로 여기다. 며느리로 삼다. 천직으로 여긴다. 간주하다의 동사. 범죄자로 간주한다. 그리고 만들다는 있잖아. 때에 따라서 목적어만 필요로 하기도 하지만 필수 부사어가 있어. 나는 장난감을 만들다라고 하면 그냥 끝이야 그걸로. 근데 나는 장난감을 만들다에서의 만들다가 아닌 무언수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으로 만들었을 때 필수 부사어가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 나라는 이웃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었다에서의 속국으로가 필수 부사어가 된다는 거예요. 문맥에 따라서 만들다는 목적어만 필요로 하면 되는 동사였는데 문맥에 따라 필수 부사어를 지려도 된다는 거. 세 자리 서술의 필수 부사. 와, 쌤, 수업 시간에 이제 시험 칠 때 여러분이 와, 이거 생각하면 되나 안 되나 이걸 고민을 하는 문제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문제를 꼭 확인을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 쌤 이거 생략할까요 말까요? 이런 거를 쌤이랑 같이 의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128페이지 넘어갈까라고 하니까 이제 127페이지가 왔어. 127페이지에다 대표되게 정수라 단위수에다가 대표되게 신이 필기도 하시고 문제도 또 주셨죠. 기출문제에서 주신 거에서 너무 중요해요. 이제 집중해서 한번 볼게요. 시험 정보 Q&A부터 먼저 봐봐. 부속 성분보다 주성분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부속 성분인 관용어나 부사어도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는 것은 관형사랑 관용어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관형사 관용어에다가 밑줄 부사 부사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부사는 한 단어, 부사는 어절 단위의 문장 성분, 관형사는 한 단어, 관형사가 당연히 관용어로 쓰이죠. 하지만 관용어는 어절 단위에서의 문장 성분,
한 번 정해지면 품사는 달라지지 않아. 하지만 문장 성분에서는 얼마든지 성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한번 예를 들어보자. 새 옷이라고 했을 때 새는 항상 관형사 새로서 고정이 되어서 관용의 역할을 하는 새, 관형사입니다. 새는 뭐라고요? 관형사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옷 했을 때 새로운은 동사, 형용사에서 기본형으로 돌아가야 돼. 새로운 외에다가 뭐라고 써봐야 되지? 새롭다라고 주는 거야. 새롭다라는 기본형으로 돌아가면 새롭다라는 형용사가 새로운으로 변신해서 옷이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용어의 역할을 하는 거야. 새롭게라고 하면 뭐야? 새롭게 부사가 되는 거야. 새롭다라는 형용사가 새로운이라는 관용어가 돼도 되고 새롭게라는 부사가 돼도 되고 새롭다라는 서술어가 돼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수지의라고 하면 수지라는 명사에다가 의라는 관형격조사 붙이는 거지. 됐지? 그러면 이제부터 서술어 자리수 하나하나 딱 하고 명시순 돌리는 게 너무 중요해. 서술어가 꼭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에다가 밑줄 쭉 그리시고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에서는 주어, 목적어, 보어 그리고 뭐가 있을 것이다? 필수 부서가 있을 거야. 한 자리 서술어는 서술어 중에서 주어 안 필요로 하는 애는 없어. 반드시 서술어는 뭐를 필요로 할 것이다? 주어 하나를 필요로 할 거야. 즉 서술어 자리에 품사, 자동사랑 형용사가 온다면 피다 하면 뭐가? 코스모스가 예쁘다 하면 맨드라미가 반드시 주어 하나를 필요로 하는 한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에서는 서술어가 주어 외에 목적어 밑줄 또는 보어 밑줄 또는 필수적 부사에다가 밑줄 주어 외에 목적어, 필부, 보어 중에서 하나를 더 필요로 하는 거. 먹는다라는 타동사가 오면 떡볶이를 이라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고 되다라는 서술어가 오면 선생님이 라는 보어를 필요로 하고 닮았다라고 하면 누구와 닮았는지에 대한 필수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거야. 괜찮지? 그리고 세 자리 서술어는 세 개 다 필요로 해. 밑줄 별개 주어, 목적어, 필수 부사어까지 주다.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줬는지 여기가 누가 무엇으로 여기는지까지가 필요로 하다는 겁니다. 동작이 바로 짚고 내려가야 돼. 사전에 문형정보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서술어 자릿수는 사전에서 문형정보로 표시가 되고 있어. 예를 들어서 주어 하나만 필요로 하는 한 자리 서술어라면 아무런 문형정보가 없을 거야. 그런데 두 자리 서술어라면 무엇무엇을 이라는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는 문형정보, 무엇무엇이라는 보어를 필요로 한다는 문형정보, 무엇무엇에라는 부사어를 필요로 한다는 문형정보가 나올 거야. 그리고 세 자리 서술어라면 어디에 무엇무엇을, 무엇무엇으로라는 목적어랑 필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표시를 할 거야. 즉 주어는 무조건 필요로 하니까 주어는 생략인 거야. 예를 들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묻다라고 하면 세 자리 서술어에서 주어, 보어, 하고 필수 세 자리 서술어에서는 주어 보어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주어 목적어가 돼야 돼. 보어를 필요로 하는 건 되다 아니다 앞에서 보어야. 두 자리가 되겠지. 세 자리는 무조건 뭐다? 목적어 필수 부사니까 목적어 필수 부사. 그럼 묻다라고 하면 뭐야? 손에 기름이 묻었어 라고 했을 때 손에 기름이 어디에 묻었는지, 손에 묻었는지, 얼굴에 묻었는지 장소가 겁나 궁금하다. 가로풀 물따위가 그보다 큰 다른 물체에 어딘가에 들러붙거나 흔적이 나는 거니까 어디에 묻었는지에 대한 장소가 너무너무너무너무 궁금하다. 이럴 때는 필수 부사어 생략하지 마라. 부사어가 필수니까. 그리고 에스크에 그 묻다 아니네. 에스크 묻다 아니네. 물건을 흙이나 다른 물건 속에 넣어서 보이지 않게 쌓아서 덮어두다라고 하면 어디에 덮었는지, 화단에 덮었는지, 무덤에 덮었는지 장소가 겁나 너무너무너무너무 궁금하다. 그래서 쌤이 예상하는 시험 문제 하나, 그거는 뭐다? 필수 부사어인지 그냥 생략해도 되는 수의적 부사어인지 판단하는 시험 문제가 하나 선지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단독 문제가 아니라 선지 하나에서 여러분이 판단해야 될 경우 반드시. 그러면 시험 정보 Q&A 별표. 서술어 자릿수는 어떻게 파악하나요? 별표 하나 주시고. 서술어 자릿수는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 밑줄입니다.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성분의 개수에다가 밑줄. 쌤이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선배들의 문제 실수들을 보면서 계속 반복되는 실수니까 올해도 그런 사람 꼭 있을 거라고 생각해. 예를 들어 왜 돼지가 있잖아. 소풍 갔는데 돼지 명수 7명이 같이 소풍을 갔어. 근데 돼지가 새는 주선자가 자기는 빼놓고 한 명 없어졌다고 막 당황해하면서 누구 없어졌다고 막 찾는 거 그런 에피소드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서 서술어는 서술어 자릿수에 포함하면 돼, 안 돼? 서술어 자릿수에 서술어를 세야 돼, 안 세야 돼? 안 세. 근데 서술어를 세가지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종종 왕왕 있었어. 왜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자릿수인데 서술어를 셉니까? 한 자리 서술어에서 주어 하나만 필요로 하는데 주어 서술어 그건 필수 성분이 되겠지. 그러니 천성희 쌤이 필수 성분의 개수를 물어보는지 서술어 자릿수의 개수를 물어보는지 우리 ADHD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질 때 그런 실수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필수 성분이라고 하면 주어 서술어에 2개를 넣어야 돼. 근데 서술어 자릿수라고 하면 주어 하나라고 하면 1개를 넣어야 돼. 쌤이 하고 싶은 메뉴를 뭔지 알겠어? 발문을 봐야 돼. 선생님이 필수 성분이라고 했는지 서술어 자릿수라고 했는지 물어보는 말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고만만 서술어 자릿수로 1개 질러버리고 고만만 서술어 더해가지고 서술어 자릿수 물어보는데 필수 성분 2개 막 질러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실수 진짜 남학생들 많이 해요. 꼭 남학생뿐만 아닙니다. 모두가 다 같이 하지만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서술어의 자릿수는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거니까 서술어 세지 말고 필수 성분은 문장 전체에서 필수 성분을 판단하는 거니까 서술어 세야 되고 왼쪽 예문에서 활짝 너무 매일 멋진 정말 어제 진짜와 같은 간영어나 부사어는 수의적 성분이니까 제껴주고 서술어의 자릿수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가다라는 거를 생각했을 때 어디로 갔는지가 너무너무 궁금해하는 거야. 그러면마다 필수 부사어가 되는 거야. 서술어 자릿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게? 짧은 글짓기를 써봐. 가다라고 했을 때 철수가 가다 이걸로 문장이 끝났을 때 철수 코너를 갔을지 학원을 갔을지 스카를 갔을지 너무너무 나의 입장에서 궁금하다 필수 부서입니다. 짧은 글짓기를 해서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들아 밑에 당구장 표시 이제 나왔어. 127페이지에서는 한 문제 나오는 거야. 서술어 자릿수에서는 당구장 표시에서 필수 성분 대 서술어 자릿수 쌤이 하고 싶은 얘기가 여러분한테 좀 잘 전달이 된 것 같아. 지금 여러분 좀 공감을 하는 눈빛을 쌤한테 보여줬어. 그러면 필수 부사어는 당연히 서술어 자릿수든 필수 성분이든 다 들어가겠지. 그런데 필수 관형어는 어떻게 할 거야? 필수 관형어는 서술어 자릿수에 넣으면 돼, 안 돼? 먹을 것이 철수 집에는 겁나 많다고 했을 때 많다. 뭐가? 먹을 것이 많다. 어디에는? 철수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라고 했을 때 먹을 것이가 주어지. 그럼 주어의 것이 많다 해서 많다는 주어 하나만 필요로 하는 거 아니야? 많다 하면 뭐가? 먹을 것이. 근데 먹으리라는 거에서의 의조명사를 수식하는 이 관형어는 서술어 자릿수에 넣을까 말까? 서술어 자릿수에 먹으리라는 의조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 넣을까 말까? 안 넣어야 돼. 문장 전체가 필요로 하는 관형어에 엄밀히 말하면 뭐야? 의조명사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지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아니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다가 당구장 표시로 하셨습니까? 필수 성분 대 서술어 자릿수에서 아까 얘기했던 거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서술어는 필수 성분이지 서술어 자릿수에서 자기가 자기를 세는 건 좀 웃긴 돼지꼬리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필수 성분의 뭐를 의조명사 수식 관형어 의조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는요 다시 한번 뭐는 아니라 서술어 자릿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의조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는 의조명사가 필요로 하는 것이지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알아놓으시면 다른 문제를 풀 때 훨씬 더 잘 풀 수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 놓으시고 설명을 안 하셨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예요. 이걸 바탕으로 잘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128페이지 도서가 이제 문제의 시작이에요. 이런 거 잘 풀어야 돼요. 4번에다가 별표 4번에다가 별표, 2번에다가도 별표 잘 풀어야 돼. 이제 오늘 풀어보면서 자기 걸로 만들면 돼. 그 다음에 3번에다가도 별표 130페이지 바로 치고 가자. 본문장, 동문장 한번 다시 좀 볼게. 본문장, 동문장. 문장의 구조인 주어랑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자석을 들고 주어 서술어 자리에 서술어 자리에 쓸 수 있는 동사, 형용사, 성격동사이자 셀때 찰카가 한 번이면 뭐다? 본문장이다. 아무리 문장의 길이가 길어도 주어랑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이면 본문장이야. 나는 다른 계절보다 봄을 더 좋아한다 해서 문장 길이 꽤 길지. 근데 좋아한다. 뭐를? 봄을. 단형사. 봄을이라는 주어, 목적어. 나는 봄을 좋아한다 해서 나는 좋아한다의 주어 서술어 관계 한 번이면 뭐가 되면 된다고? 본문장이에요. 그런데 다른 애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 셋. 이거 관형절이라고 판단하면 돼, 안 돼? 다른 애다가 가로로 묶어서 별표 셋. 겁나 중요한 중요라고 좀 적어주면 되겠다. 중요. 옆에 예문 갈게. 학교 시험에서 참 잘 나오는 다른입니다. 다른. 기출문제에서 몇 개 뽑을 수 있어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 본용어, 보조용어 집중해. 누구를 겨냥하지? 그리고 좀 다른 생각도 존중해. 다른 이념도라고 할게. 다른 이념도. 아니 뭐가 다 너랑 같은 생각의 가치관만 가질 수는 없잖냐. 다른 사람의 이념도 다른 이념도 존중해. 라고 했을 때 다른 같은 단어입니까? 동음이어입니까? 너무 중요해 버리네. 다른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서의 다른은 태어날 때부터 형태가 다른으로 고정된 거지. 다른. 우리가 부어체로 바꾼다면 뭐로 바꿀 수 있어? 딴으로 바꿀 수 있어. 딴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 할 때 딴. 지금 것을 제외한 이 X 다른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는 형태가 고정이 되어 있는 거다. 관형사입니다. 관형사. 하지만 밑에 부분에서 다른 이념도 존중해서의 밑문장은 다른의 반대말이 뭐지? 같은 이념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이념도 존중해라는 것으로 바리어가 뭐가 있다? 같다입니다. 다르다, 같다. 파란색으로 적어야 되겠어. 너무 중요해. 다르다의 반대말 뭐다? 같다. 그렇다는 말인즉슨 두 번째 문장에서의 다른 이념도 존중해서의 다른은 같다 다르다에서의 형용사 다른이 활용이 되어서 다른으로 변신. 그래서 뭐를 수식한다? 이념을 수식하고 있어. 그러면 이 다른의 품사는 뭐가 되고? 형용사. 형용사가 관용어의 역할을 하는 무슨 절? 관형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꼭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다른 이념도 존중해서의 다른은 같다 다르다에서의 같다의 반대말 다르다. 형용사가 활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보면 관형절이라고 보아야 한다. 관형사가 관형어 역할하는 딴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서의 다른과 같다의 반대말에 다른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뭐를 통해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문맥을 통해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문맥을 통해서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는 다른입니다. 나는 같은 계절보다가 아니죠. 딴 계절보다 봄을 더 좋아한다니까 이때의 다른은 관형사죠. 맞죠? 이때의 다른은 관형사죠. 오케이. 그 다음에 견문장으로 가자. 주어랑 서술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인데 두 번 이상에다가 밑줄 끄시고 겨울이 가면 하면 가다가 가면으로 찰카닥 가면에서 스렛이 이어졌잖아. 겨울이 가면 봄이 온다. 나는 봄이 오기를 기다린다 해서 오다 해서 오기로 찰카닥 가로를 닫아. 오기에서 가로를 닫아봐요. 그럼 뭐가 온다? 봄이 오기. 봄이 오기가 전체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야. 됐어. 그럼 와가로 이어진 문장 바로 보면서 내려갈게요. 와가로 이어진 문장에서 철수와 영희가 만났다 해서의 철수와 영희가 만났다라는 거는 주어 외에도 만나는 대상이 필요로 하는 서술어야. 밑줄이자. 만나는 대상을 필요로 하는 서술어에다가 밑줄 끄시고 오른쪽 왼쪽이네요. 미안해요. 왼쪽 귀퉁이 만나는 대상을 필요로 하는 서술어에다가 밑줄 영희가 누구와 만났어? 철수와. 이럴 때 철수와가 뭐가 되는 거야? 필수 부사어가 되지. 이럴 때 와는 무슨 조사가 돼야 된다? 부사격 조사에다가 밑줄. 이럴 때 와는 부사격 조사로 혼 문장이 되고 견문장일 때는 주어가 두 개로서 연결이 돼. 철수가 공부한다. 영희가 공부한다. 여기. 철수가 공부한다. 영희가 공부한다 해서 두 문장에서 두 문장으로 찢을 수 있다면 이 경우는 뭐가 돼야 된다? 와가로 이어진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인 거야. 대등하게 연결된 문장에다가 밑줄. 무슨 차이인지 알겠니? 대상이 되는 와의 부사격 조사인지
접속조사인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많은 접속조사에다가 밑줄 그시고 좀 힘들어하는데 지금부터 한 10분은 제대로 달려야 돼. 이어진 문장으로 가자. 2개 이상의 후문장이 밑줄 긋자. 연결어미에 의해다가 밑줄 긋고 나 진짜 천상희 쌤이 연결어미인지 전성어미인지 이런 거에 말장난을 좀 칠 것 같아. 문법 용어로 가지고 말장난을 칠 것 같아. 연결어미에다가 밑줄 긋고 두 문장을 이어준다, 이어진 문장. 의미관계에 따라서 밑에 문장. 의미관계에다가 밑줄, 대등에다가 동그라미, 종속에다가 동그라미.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 문장은 2개 이상의 후문장이 대등한 자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밑줄 꺼줘. 대등적 연결어미에다가 밑줄, 앞절과 뒷절의 순서를 바꿔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똑같아.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똑같으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왼쪽 기둥이로 가봐봐.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 문장이랑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 문장의 통사적 차이를 보면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 문장은 선행절을 후행절 속으로 이동할 수가 없어.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온다. 똑같은 거지. 하지만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 문장은 이 말 진짜 중요해. 별표 쳐봐봐. 부사절로 바꿀 수가 있어. 선행절을 후행절 속으로 이동할 수 있음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 말인 즉슨 무슨 말이게? 부사절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비가 와서 강물이 불었다를 강물이 불었다 속으로 쏙 집어넣어. 강물이 비가 와서 불었다가 되면 비가 와서는 무슨 절이 되어야 된다? 부사절이 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 비가 와서 강물이 불었다를 강물이 비가 와서 불었다로 쏙 집어넣으면 비가 와서가 부사절이 된다는 거예요. 선행절이 목적 의도를 나타낼 경우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일치를 해야 한다. 철수는 점심을 먹으러 영희가 급식실에 갔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철수가 점심을 먹으러 급식실에 간 것도 철수가 돼야 되는 거야. 선행과 후행절의 주어가 일치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시간적 선후관계를 나타내는 경우에서 선행절에서는 선어간어미 쓰지 마. 어젯밤에 비가 왔어서 강물이 불었다. 이러면 안 한다는 거야. 어젯밤에 비가 와서 강물이 불었다가 된다는 겁니다. 131페이지 계속 치고 갈 거예요. 131페이지에서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 문장에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 문장에 밑줄 한번 꺼주시고 너무 힘들어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옆방에 자습실로 도망가도 된다. 나중에 해도 된다. 나열의 도랑 묘로 연결시킬 수 있어. 문장의 선후관계 바꿔도 의미 달라지지 않는다 했어. 여름에는 비가 내리고 겨울에는 눈이 내린다. 겨울에는 눈이 내리고 여름에는 비가 내린다. 똑같이 나열과 대조 선택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 문장은 두 문장이 위치가 바뀌어졌을 때 의미가 달라져요. 내려왔을 때 이것 좀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약간 높아심인데 이렇게까지 설마라고 생각이 들기는 한데 혹시나 모르는 거에서 대등하게 연결된 문장은 위치가 바뀌어져도 서로 달라지지 않는 나열과 대조 선택이라면 종속은 혹시나 싶어서 하는 말이야. 눈이 와서 길을 이끌었다. 원인에다가 줄 연습을 열심히 하면 너도 잘할 수 있어. 조건에다가 줄 급식을 먹으러 목적과 의도 무엇을 찾으려고 이야기를 듣고자 잘 자라도록 목적과 의도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일은 누가 하더라도 이분도 선생님이 떠나신 경기에 질지라도 학교일 망정 행동일 치연적 가정과 양보 그리고 뭐만 하고 있는데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볼 것이 많은데 배경이나 상황 동시성 가지고 또 대등이라고 풀어오면 안 돼.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를 바라본 거야. 집에 갔자마자 비가 쏟아진 거야. 아플수록의 더함 공부를 하다가 잠이 들었다라는 전환 의미까지도 생각해주면 참으로 좋겠어. 시험 정보 Q&A 가봐봐. 혼문자가 어떻게 구분할까요? 라고 하면 한 문자가 이제 나올 거야. 전문자가 혼문장에서 구분은 한 문제가 나올 거야. 선제 하나가 나올 거야. 문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어랑 서술어의 관계가 최소한 하나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쌤은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했다? 주어 자리에 쓰일 수 있는 문장 성분은 잘 생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술어를 찾으세요. 서술어의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이다의 개수를 찾으시고 서술어가 하나인데 주어가 두 개인 경우도 있고 접속조사 와가로 이어진 문장이 있을 수가 있다. 잘 읽어주시고 132페이지, 133페이지는 문제로 있을 거예요. 자, 134 갑니다. 쌤한테 앞으로 딱 몇 분만 주면 되게 한번 쉴 테니까 앞으로 7분 하면 알았지? 7분 집중하고 한 5분 쉴게. 134페이지 가자. 아는 문장으로 읽는 거야. 아는 문장은 정말 핑거리 다른 부분
문장을 절의 형식으로 안고 있는 문장이야. 안고 있는 애다가 밑줄 긋고 안고 있는 그게 바로 뭐다? 아는 문장이야. 아는 문장에서는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들어와서 쓰이게 되는 문장 성분을 안긴 문장, 안긴 문장에다가 밑줄 애기 캥거루. 이 애기 캥거루의 종류 5가지를 구분하는 게 우리의 시험에서의 미션이야.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1번 명사절을 지닌 아는 문장에서 명사절은 주어 밑줄, 목적어 밑줄, 부사어 밑줄, 주어, 목적어, 부사어 이런 역할을 하는 절이야. 암긴 문장에서는 이거 외워도 좋지. 음이나 미음이나 기와 같은 명사형 전성어미를 붙여서 명사절을 만들 거야. 그러면 쌤이랑 하기로 했던 방식대로 한번 해보자. 공상, 형용사, 서술격 조사에다 찾는 거야. 미나가 오기에다 잘 찾아. 오기에다 가로를 닫아. 그럼 오기가 뭐에 주어를 필요로 한다? 미나가 오기야. 미나가 오기까지 가로로 묶으시고 쉽지 않겠다의 주어 역할을 해주는 명사절. 두 번째 문장 배워요. 두 번째 문장 너무 중요해. 미나가 오다가 미나가 오기로 변신. 미나가 오기까지 잘 찾아. 가로로 묶어. 그런데 이럴 때 무슨 역할 하는 거야? 전으로 화살표 쏙. 전이라는 명사 수식하는 미나가 오기는 관형절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전이라는 명사를 수식하니까 관형어 역할하는 관형절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미나가 오기의 전인 거야. 의라는 관형격 조사가 생략된 거야. 미나가 오기의 전이라고 생각하시고 미나가 오기는 전을 수식하는 명사절인데 무슨 역할을 한다는 걸 주목해야 돼? 관형어 역할하는 명사절이야. 관형어 역할하는 명사절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 그리고 시간이 이르다. 뭐 하기에? 미나가 오기에. 미나가 오기까지 가로로 묶으시고 부사격 조사 애랑 어울려서 이르다를 수식하면 부사와 역할하는 명사절이야. 미나가 왔음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절이야. 할 수 있겠니? 오케이. 그리고 명사절의 종류에 이런 거 선지 하나로 나올 수 있어. 왼쪽 기퉁이 가봐봐. 의미가 좀 달라. 음이나 미음이 붙은 경우나 기가 붙은 경우가 의미가 좀 달라.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러면 뭐를 붙이면 된다? 기를 붙이면 돼. 기다리다, 바라다, 싶다, 알맞다와 같이 이런 서술어들은 완료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 목적어를 지녀. 나는 미나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지 미나가 아직 안 왔어. 명사형어미 음이나 미음이 붙으면 밑줄 꺼야 돼. 완료된 상태에다가 밑줄. 그래서 완료된 거를 기억하거나 드러나거나 마땅하다, 밝혀지다, 알다와 같은 서술어에 쓰여. 미나가 왔음을 기억한다? 이미 완료된 거야. 선지 하나 나올 수 있어. 미완료의 상태, 기. 완료의 상태, 음이나 미음. 이번에 관형절로 가자.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관형절인데 암긴 문장의 서술어 어간에 관형사형어미 음과 니은, 능과 을, 전을 붙여서 만들어지는데요.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이다 쓴다. 나는 학교에 가는 에서 가는 애 잘 타다 가로를 닫아. 가는 애다 가로를 닫아. 그러면 학교에 가는까지가 묶이는 거야. 선생님 왜 나는을 안 보나요? 왜 나는을 묶지 않나요? 라고 하면 나는 보았다잖아. 나는 보았다에 엄마 핑거로의 주어이기 때문에 나는 봤어. 뭐를? 학교에 가는까지 가로로 묶으시고 지수를 수식하는 거죠. 그럼 학교에 가는이 무슨 절이 되면 된다? 관형절. 잘 못하겠으면 솔직히 문법은 지금 치고 가는 거에 내용 정리해서 꼭 나올 거에 핵심 요소만 쌤이랑 같이 나누고 좀 더 1대1의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문법은 1대1의 시간일 때 쌤이 120% 이해시켜 줄 테니까 막히는 사람은 그냥 설명을 요구를 하세요. 나는 지수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해서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이다 찾는데 온다. 온다 뒤에 는이라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붙여서 지수가 온다는까지 가로로 묶으시고 나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소식? 지수가 온다는. 그럼 지수가 온다는은 소식을 수식하는 뭐가 되면 돼? 관형절. 그런데 말이야. 관형절의 종류가 두 가지가 달랐어. 학교에 가는 애 관형절과 지수가 온다는 애 관형절의 종류가 좀 달라. 그 얘기가 돋보기에 나오는데 문제 선지에 있더라. 돋보기에다 크게 별표 관계관형절과 본격관형절 문제 선지에 있더라. 너무 중요하더라. 관형절에 무슨 성분이 생략됐는지를 물어보더라. 관계관형절 갈게. 관형절 수식을 받는 체언이 관형절의 한 성분이 되는 경우로 견문장이 만들어질 때 밑줄 거야 돼.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관형절의 문장 성분이 생략됐어. 중복을 피하기 위해 문장 성분이 생략에다가 밑줄 관형절 안에 안 껴있는데 문장 성분이 생략되어 있어. 그 생략된 문장 성분은 뒤에 오는 수식받고 있는 체언이니까 그 체언을 넣어주면 뭔가 생략되는지가 완성이 돼.
마시겠다 가로로 묶으시고 그림을 그리다 누가 수지가라는 주어가 생략된 관계관형절이라고 말하는 선지가 있더라고요. 선지에서 관계관형절에서 무슨 문장 성분 생략됐는지를 물어볼 거야. 두 번째, 나는 수지가 그린 그림이 좋다라고 하면 수지가 그리다 무엇을 그림을 목적어가 생략된 관계관형절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관계관형절의 문장 성분 뭐가 생략되었는지 천성희 쌤이 주신 문제에서 선지로 만들어졌기에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동격관형절에서는요 완전한 문장 뒤에 은과 는과 같은 전성어에 붙인 거예요. 생략된 게 없어. 수지가 그림을 그린다는 문장 성분 생략된 게 없어. 괜찮지? 그러면 명사절의 패스한 형태를 그냥 읽어보시면 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패스. 135페이지 앞으로 5분 부사절을 지닌 아는 문장 가자. 부사절은 부사와의 기능이라가 근데 쌤이 부사라고 한 거는 뭐였지? 배꼽이 빠지게 가로로 붙고 눈썹이 휘날리게 가로로 붙고 배가 고파서 가로로 붙고 말이 없이 해라 가로로 붙고 이거 부사절이라고 찾지 못하는 사람은 빙구. 그런데 뭐는 놓칠 수도 있다. 할아버지께서 선생님이 됐다. 진지를 맛있게 잡수신다. 과거할게 잡수셨다. 본문장 문문장 할아버지께서는 주어 진지를 목적어 맛있게 부서 잡수셨다 서술어 주어 서술어 관계 한번 본문장 이렇게 풀어오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밑에다 좀 적어봐라. 제니가 말이 없이 집에 갔다. 밑에다가 할아버지께서 진지를 맛있게 잡수셨다. 주어 목적어 부서 서술어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지가 맛있다. 할아버지께서 진지를 그렇게 잡수셨다 해서 맛있게 혼자서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돼? 부사절이야. 기출에이트 맛있게 혼자서도 뭐라고? 부사절이라는 거 꼭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할아버지께서 진지를 맛있게 잡수셨다 해서 맛있게 혼자서 무슨 절? 부사절이라는 거 기억해야 돼. 너무 중요해. 관형절은 할 수 있을 거야. 관형절은 여러분이 방금 관계관형절을 보셨기 때문에 붉은 장미가 피었다. 꽃입니까? 겹입니까? 대답 좀 해줘. 붉은 장미가 피었다. 꽃입니까? 겹입니까? 붉은 관형어. 장미가 누워 피었다. 스스로. 세 개 어디로 문장 비교도 짤? 이렇게 풀면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됩니다. 붓다가 붉은으로 붙이신 가로로 묶으시고 장미가 붙다. 그 장미가 피었다. 붉은이라는 문장에서 주어가 생략된 관계관형절 이건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관계관형절. 근데 맛있게도 부사절이라는 거 문제 꼭 맞추자. 선지 나올 겁니다. 그럼 4번 갈게요. 서술절을 지닌 아는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서술절이 있어. 주어 서술절 많다. 뭐가 걱정이 많다 하면 또 뭐가 소진이가 좋다 하면 날씨가 좋다 하면 언제? 오늘은 주어 서술어. 인용절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말을 그대로 따오는 직접 인용이랑 간접 인용이랑 두 가지로 나뉘어져. 인용절을 지닌 아는 문장은 완전한 문장 갖고 오면서 큰 따옴표에 라고를 붙이면 직접 인용. 완전한 문장의 형식은 버리되 그냥 내 말의 내용으로만 바꾸는 거야. 무조건 해라체로. 무조건 해라체로 유라가 온다 에 고붙여서 말했다. 이것이 밥이다 해서 밥이라고 말했다. 조사 고를 붙이면 간접 인용, 그리고 라고를 붙이면 직접 인용. 이거는 쌤이랑 조금 더 살펴볼 거기 때문에 인용절은 문법 요소에서 인용 표현에서 더 살펴볼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5분 쉬도록 할게요. 말씀 잘 테니까 1, 2, 3, 4, 5 오케이, 쉬세요. 이거야. 근데 개념 여기 있으면 이거 가자. 고구마 쉬고 하자. 왜 그거 아 진짜? 아,
심장에서 수학을 하면 기분이 안 좋아. 우리 수학하는 거 심장에 말안 보여. 중요하고 진짜 오늘 좀 힘들어도 남은 시간 50분 진짜 제대로 달려야 돼요. 네. 저 빌게요. 너무 고마워요. 근데 이거 아까 필기에서 그것도 하셨던데 운영 절 이런 거는 필기는 노트에다가 했어. 그거 모의고사 풀. 그 문제 풀이 하면서 그냥 필기 그 문제 옆에다가 넣지. 그래? 다를 수도 있구나. 아침 풀어봐. 오케이. 근데 이번 3번은 좀 어려웠던 거 아니야? 그거? 아닌가? 안 힘들지. 몰라. 일단 이거 한 개가 어디갈 수가 있어요. 단어 하나가 절이되는 거 당연하지. 붉은 장미가 피었다 해서 붉은은 단어 하나입니다. 그게 됩니다. 몰라. 당연하지. 많이 취한 거 같아. 여기가 SW 맞아. 80도야. 게임이야. 그 사진 남기 안 얘들아 오늘 여자 화장실 그냥 이용하자. 줄 서야 되면 여자 화장실도 가. 줄 서야 되면 여자 화장실도 가. 알고 80 맞다고. 아니 80 맞나 진짜? 아니 원래 80이라 했는데 나오니까 80. 알고 오락치지 말고 하는 진짜 하나거든. 사람 말에 좀 문제가 있는 줄 몰랐어. 한 말이 아예 성적 지수가 왜 있잖아. 이거 아니야. 이거 한국이야. 근데 고2 3월이면 왜 이걸 어려워가지고 고이 영어는 내가 굉장히 영어를 싫어하거든. 근데 차이가 없어 보이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3월은 큰 차이가 없어. 아 여기 진짜네? 그래. 원래 86, 84인 줄 알았는데 얘가 3.5, 얘가 3.8을 거나. 아니 근데 이게 일주일 지나고 예측을 하면 틀렸어. 확실히 바꾸니까 하는 거야. 바로 다 맞추는 거 진짜. 일단 부입점이 거의가 아니다 아닐 수도 있다. 그거 그 재단에 95점일 것 같아. 맞아. 나 그때 90 그거 풀 때 91점 맞아. 안 나가다 오늘은 학교 들어가서 해야 돼. 그러니까 야 그거 중요한 게 있잖아. 진짜 바꾸고 그 옆에 그냥 네가 A를 쓰지 말고 네 생각 한 줄만 적어도 감지를 해줘. 그냥 한 시간 만에 끝내고 근데 학교 가서 애들이 왜 모의고사들이랑 너도 그거 못해? 그 타이가 그거 못해? 아니 그거 아니지. 하위야 상위야 하위 아예 그 3번 때 이 친구 나오고 1등 차이가 너 하기가 수능 지금 나왔어. 수능도 엄청 많다. 그거 재밌겠다고? 할까? 셋. 재아야. 재아야 여기 괜찮? 괜찮?
여기 괜찮아. 이제 하자. 앉아. 50분 달려야 된다. 12시까지 해야 된다. 지금부터 1시간. 아마 12시 반까지 해버릴 수도 있다. 예, 그런데 내가 맞출게 끝낼게. 안 넘길게. 지금부터 찐이야. 지금 한 내용은 그냥 그거야. 그거잖아. 지금 한 내용은 선생님쌤 주신 기출문제에 관련된 전리학이고 서술어 자릿수 얘기잖아. 그치? 저를 잘 풀기 위해서 문장 성분 얘기한 거고 지금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시험 범위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다 깔린 내용이었고 이제부터가 시험 범위의 시작입니다. 146페이지 146페이지 펴시고요. 146페이지에 있는 종결 표현의 생략. 아 근데 여러분 이거 그대로 쌤이 준 교재 문법 교재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문법 교재 노란색 안 받은 사람 손. 지원이랑 이렇게 금요일반에 좀 받은 것 같아 맞지? 소리도 같지 않았어? 금요일반에 온 사람들은 받았던 것 같은데 안 받았어? 그럼 일단 이거부터 먼저 하자. 이거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쌤이 좀 더 만들어 볼 테니까 이걸로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좋은 아시가 앞에 거 한번 보여주세요. 아 거기에 있어요? 얘들아 파란색 교재 여기에 다 있어. 꿈틀 고등국어에 여기에 있으니까 뒤에 거 이걸로 푸셔도 되고 딴 걸로 푸셔도 되고 그러면 지원이랑 또 다 노란색 교재 다 안 받았지? 노란색 아무도 안 받은 거지 그치? 오케이. 그러면 시작해볼게. 146페이지 너네 거는 다 되는 것 같아서 저거 노란색 책 안 받은 사람들은 다 갖고 가자. 목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어떤 날에 한번 받긴 했는데 월요일 멤버들 안 받은 거 갖고 가자. 오늘 저 갖고 가자 알았지? 146페이지 준비. 자 종결 표현을 그냥 간단하게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문장을 끝맺는 표현으로 종결 어미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종결 어미에다가 몇 줄 한번 꺼주시고 상대 높임 표현에 따라서 각각 다양한 종결 어미가 결합될 거라서 사실상 이거는 상대 높임법에서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요거는 스근하게 그냥 여러분이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46페이지 읽기, 147페이지 읽기. 여러분이 좀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을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0페이지부터 시작해보자. 높임 표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30분 만에 해볼 수도 있어. 높임 표현은 하다가 어떤 대상에 이게 진짜 중요하네. 높고 낮은 정도를 표현하는 거야. 높고 낮은 정도에다가 내가 이 사람한테 주체 표현을 사용했다, 주체 높임을 사용했다라는 것은 내가 이 사람보다 낫다라는 거야. 상대 높임법에서 주체 높임법에서 실현으로 언어적 구별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나 체계를 말합니다. 높임 대상에 따라서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으로 나뉘어지는데 주체 높임에서는 서술의 주체, 뭐를 높여라, 주어를 높여라. 서술의 주체에다가 밑줄 그시고 직접 높임이랑 간접 높임이 하나가 반드시 나올 거야. 직접 높임에다가 별표, 간접 높임에다가 별표 3개 무조건 나올 거야. 직접 높임이랑 간접 높임이랑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직접 높임은요, 주체를 직접적으로 높이는 방식이거든요. 직접적으로에다가 밑줄 그시고 실현의 방법은 3개. 선언어미 시를 사용을 하거나 조사 이간 대신에 깨서를 사용하거나 특수어휘를 사용하는데 쌤 이 말 좀 잘 기억해줘. 얘들아 특수어휘 4개 들이다, 모시다, 뱉다, 여쭙다 빼고 나서는 나머지의 특수어휘는 전부 다 그냥 주체 높임의 특수어휘라고 생각하면 돼. 들이다, 모시다, 뱉다, 여쭙다, 들이다, 모시다, 뱉다, 여쭙다. 객체 높이는 동사 4개 빼고는 전부 다 특수어휘로 누군가를 높인다. 다 주어 높이는 주체 높임의 특수어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지요? 객체의 4개만 외우시고 그 외의 거는 다 주체입니다. 대시다, 잡수시다, 대가, 진지 이런 특수어휘를 사용한다는 거지. 할머니께서는 언제 댁에 가시니? 할머니 뒤에 주격조사 깨서 사용했고 집 대신에 댁이고 바다에다가 선언어미 시. 간접 높임 같은 경우에는 별표 3개 써요. 간접 높임 너무너무 중요하다. 주체랑 관련된 대상을 높임으로써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겠다는 거야. 그분의 기니까 그냥 박다 하지 말고 뭐하자? 밝으시다를 하자. 시에다가 동그라미. 그분의 걱정이니까 그냥 많다 하지 말고 뭐하자? 많으시다에서의 시에다가 동그라미. 그분의 딸이니까 있다 하지 말고 뭐하자? 있으시다의 시에다가 동그라미. 돋보기에다가 크게 별표.
요걸로 이제 한 문제 맞추자는 거야. 간접 높임에서는 게시다를 쓰지 않는다. 즉 뒤에 말이 위치를 중요하게 명심해야 되는 메시지. 간접 높임 시에는 절대로 뭐 하지 마라. 특수어휘를 사용하지 마세요. 간접 높임에는 특수어휘를 사용하지 않으려다가 밑줄 쭉 끄시고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라고 하면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의인화시킨 것 같아요. 이거 9번을 떨지 말고 그냥 선언만 걸으시고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에 선언만 걸으시면 사용하지 계시다라는 특수어휘는 사용하지 마. 그리고 밑에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해서 예시 하나만 더 추가하고 갈게요. 우리의 예시로 하나만 더 추가할게. 어머니께서는 아프신 거야 편찮으신 거야? 어머니는 아프신 거야 편찮으신 거야? 예시 EX 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다. 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다. 그리고 편찮다에다가 선어발음이 시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맞는 말이긴 한데 그냥 편찮다도 특수어휘 편찮으시다도 그냥 특수어휘로 생각해도 돼. 편찮다. 오케이. 근데 어머니께서는 어깨는 편찮으신 거야 아프신 거야? 어깨가 아프시다.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겠지? 특수어휘를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 높임. 어깨가라는 간접 높임의 신체를 높여줄 때는 의인화시켜서 어깨님이 편찮으십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어깨는 뭐하나? 아프시다에 선어발음이 시로 높이면 충분. 두 번째, 상대방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사물을 높이는 간접 높임은 잘못된 표현이다. 찾으시는 거니까 고객님이 찾으시는 거, 손님이 찾으시는 거니까 찾으시는 것까지는 좋아. 시에다가 동그라미 이거는 합격. 근데 품절이십니다라는 것으로 물건을 의인화시켜서 높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 주문하신 고객님이 주문하신 거니까 주문하시다라는 행위에 선언하면 시는 좋아. 음료 나오셨습니다 하면 음료할 때 레드카펫 깔아주고 음료가 걸어 나올 것 같아. 의인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없다? 음료 나오시는 거 아닙니다. 사이즈 없으신 거 아닙니다. 포장이세요 하지 말고 그냥 포장해 드릴까요? 라고 하면 되죠. 지나치게 간접 높임을 사용하지는 마라. 그리고 왼쪽 뒷부분 주체 높임에 쓰이는 특수어휘를 보니까 있다 대신에 계시다, 먹다는 잡수시다, 들다, 자시다, 아프다는 편찮으시다. 그런데 말을 좀 잘 보자고. 말씀에다가 크게 별표 내 말을 낮출 때, 저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내 말을 겸손하게 낮출 때도 말씀.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로 상대방의 말을 높일 때도 말씀. 말씀은 둘 다에 다 해당하는 특수한 경우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죠. 151페이지 객체 높임 갑니다. 객체 높임은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여 목적어에다가 밑줄, 부사어에다가 밑줄, 부사격 조사, 에게 대신에 깨를 사용한다든지 특수어휘에다 별표 3개, 4개만 외워줘. 들이다 모시다 뵙다 여쭙다. 들이다 모시다 뵙다 여쭙다. 그냥 선지에서 기말 문제 풀 때 기말고사 선지에서 그냥 여러분 들이다 모시다 뵙다 여쭙다 나오면 무조건 무슨 높임법은 깔려있는 거야? 객체는 깔려있는 거야. 그러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들이다 밑에다가 목적어 모시다 밑에다가 미안해. 들이다는 누구누구께 드리는 거니까 미안해. 부사어라고 적었어야지. 들이다는 부사어 모시다는 누구누구를 모시는 거 목적어 여쭈다 여쭙다는 누구누구께 여쭈고 여쭙는 거니까 부사어 배다랑 뵙다는 목적어 그냥 들이다 모시다 뵙다 여쭙다 외우시면 됩니다. 끝! 상대높이법으로 내려와서 상대높이법을 문장의 종결 표현에 의해서 실현이 되는 높임 표현으로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까지 둘 다가 포함이야. 얘들아 주체는 주어를 높이는 거지 객체는 목적어나 부사를 높이는 거지. 근데 상대높이법은 뭐야?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도 들어가 있어. 높이거나 낮추어에다가 밑줄 6개의 등급에 높이는 등급 3개, 낮추는 등급 3개, 3개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3개 구분해서 상대높이법을 실현으로 보면 격시체는 하십시오체를 사용했을 때 아주 높이는 거야. 상대방이 윗사람이라서 아주 높일 때 합니다, 합니까, 하십시오, 하시지요. 하우체는 동년배 시간인데 윗어른한테는 하우체 사용할 수 없어. 윗사람한테는 동년배 시간에 그리고 서로 부부지간에 하우 중국말 같다 그지? 합시다에다가 별표 치시고 노래합시다, 공부합시다, 갑시다, 먹읍시다. 청구에 뭐뭐 합시다는 하십시오체가 아니야. 근데 하십시오체로 풀어오더라. 합시다는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하우체. 그리고 감탄형에 하는 구려랑 하는 구멍을 헷갈려 하더라. 하는 구려, 참말로 아름답구려. 구려가 오면 뭐다? 하우치야. 이거 혹시 모르니까 한번 좀 기억해봐봐. 선사일쌤이 그냥 표도 안 보고 그냥 지나갔다는 쌤이 할 말이 없긴 한데 높아심에 이 정도만 좀 합시다. 합시다 하우체, 감탄형에서는 뭐뭐 하는 구려.
하객 장인이 사위한테 여러분이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대학교 끝내는데 교수님이 여러분한테 이군 뭐뭐 하는가 뭐뭐 하나 뭐뭐 하게 뭐뭐 하세 뭐뭐 하는구만 뭐뭐 하는구만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요 정도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해라체는 완전 반말인데 보조사 요를 붙일 수가 없어. 한다요, 하니요, 하느냐요, 해라요, 하려요, 하자요, 하는구나요, 어색하지. 보조사 요를 붙일 수 없는 반말은 해라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밥 먹었니? 밥 먹었냐? 이거를 또 해체로 풀어오기도 하더라. 밥 먹었니? 밥 먹었냐는 해체가 아니라 해라체야. 이걸 등급을 구분할 수 있는 문제를 좀 여러분이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 비격시체는 완전 반말에다가 보조사 요를 붙이면 해오체야. 밥 먹었니? 해라체. 밥 먹었어는 해체. 그래서 쌤은 높아심에 뭐좀 해줬으면 좋겠다. 합시다, 하는구려, 하는구먼 이 정도는 좀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왜냐면 문제로 종종 물어보거든. 152페이지 4번 152페이지에 4번 문제 같은 게 좀 나오거든. 4번에다가 체크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문제 다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4페이지 시제 문제로 가는데 쌤이 타이밍을 좀 못 맞췄네. 감사합니다. 아까 쉬는 시간을 주면 좋았을 텐데 타이밍 못 맞췄네. 잠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타이밍 못 맞췄네. 안 먹고 싶은 사람은 안 먹어도 돼. 그냥 하면서 잠 깨면서 하자. 154페이지 가보자. 시간 투영. 높임 표현에서의 주체, 객체, 상대 높이법 기억하고 154페이지의 시간 표현에서는 시제와 공작상을 잘 구분해야 돼. 시제와 공작상, 시제 동그라미, 공작상 동그라미. 내가 상대 시제라는 거 들어본 것 같아. 현성이 쌤이 상대 시제 얘기한 것 같아. 상대 시제. 상대 시제는 수업 시간 하겠는데 안 하고 지나가실 것 같거든. 상대 시제는 제외하고 우리는 절대 시제만 생각하는 거. 절대 시제를 한번 봐볼게. 근데 시제는 있잖아. 시간 표현은 시제랑 공작상으로 나뉘어지잖아. 그런데 시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가라시를 기준으로 삼아. 사관시가 기준이 아니라 가라시가 기준이 돼야 돼. 가라시를 기준으로 해다가 밑줄 꺼서 별표 셋. 가라시를 기준으로 해서 사건시가 가라보다 앞인지 뒤인지를 따집니다. 가라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게 겁나 중요해. 가라시를 기준으로 사건의 서로관계를 따라서 언어 표현으로 드러낸다. 아무튼 바닥에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의 과거 시제부터 가볼게. 오늘의 고비는 시제야. 이것만 딱 넘기고 나면 쌤이 30분 만에 끝내줄 수 있을 것 같아. 과거 시제는 가라시보다의 기준은 뭐가 된다고? 가라시를 기준으로 사건시가 앞서 있는 거야. 사건시가 앞서에다가 밑줄 한번 그어주시고 사건시가 앞서. 아니 아까 서술어 자릿수랑 필수성분 형아가 실수한 거 이해되지? 서술어 자릿수에 서술어 포함하는 실정 이해되지? 근데 또 실수가 이런 게 있어. 사건시, 가라시. 이거 무슨 시대를 나타내는 거야? 사건시랑 가라시가 시간의 흐름이 하살표가 흘러가는데 사건시와 가라시의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거 무슨 시대야 지금? 맞지? 과거지. 근데 사건시랑 가라시랑 기준으로 봤을 때 사건시가 가라시보다 앞서 있는 시대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지. 오케이. 나중에 소개할게. 이렇게 하다가 보면 생각이 날 거야. 그 실수 진짜 와닿았거든. 근데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한번 바꿔봐봐. 사건시가 가라시보다 나중인 시제. 이것도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말 맞아요? 방금은 사건시가 가라시보다 앞서 있다라고 우리 교재에는 적혀져 있잖아. 근데 삼성일체에 만약에 편지를 만들 때 사건시가 가라시보다 나중인 시대라고 하면 이것도 과거 시제 맞아? 사건시가 가라시보다 나중인 시대. 앞서 있는 시대. 사건시가 가라시보다 나중인 시대는 무슨 시대가 돼야 돼? 미래 시대지, 그지? 오케이. 판단되면 일단 내려와 봐봐. 하면서 설명서 들어갈게. 사건시가 가라시보다 앞서 있는 시대에서의 과거 시대 그림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선어말어미 아까 엇을 붙이는 거는 의문문적 형태야. 앞에 말이 양성이면 아시고 앞에 말이 음성이면 어시 오는 거야. 두 번 사용해도 돼.
두 번 사용하면 이제 어떤 과거가 되는 거야? 단절된 과거에다가 있지. 작년만 해도 이 저수지에 물고기가 많았었다라고 하면 이제 저수지에 물고기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그리고 저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직접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선생님은 아침부터 기분이 좋으시더라라는 거는 경험한 것에 대해서 떠올리는 회상이야. 관형 사용 전성어미에다가 별표 3개 여기서 이제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될 거야. 관형 사용 전성어미 별표 3개 출제라고 좀 적어봐봐. 여기서 이제 나올 거야. 쌤이 문학하면서 했던 이야기 기억나지? 이번 시험에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소개했던 거 기억나? 가봐. 동사 뒤에 앞에 말이 자음으로 끝나면 은, 앞에 말이 모음으로 끝나면 니은을 붙이면 과거의 의미를 지니는 관형사용 전성어미야. 어제 읽은 책이라고 하면 이미 읽는 거야. 읽은 책. 너무 재밌었지. 그리고 떠난 사람, 간 사람이라고 했다. 먹은 빵, 간 사람 두 개 적을게. 먹은 빵, 이미 먹은 거야. 먹은 빵. 그리고 간 사람. 다시 한번 동사 뒤에 은과 니은을 붙이면 무슨 시대가 된다는 걸 명시해야 된다. 과거의 의미를 지니는 관형사용 전성어미야. 너무 중요해. 동사 뒤에 은과 니은이 붙으면 무슨 시대라고? 과거를 나타내는 관형사용 전성어미야. 예문 하나씩 적어놓자. 먹은 빵, 간 사람. 동사랑 형용사 둘 다. 더는요 완료되지 않고 중단된 것에 대해서 관형사용 전성어미입니다. 익선 책이고요. 예쁘던 꽃이고요. 형용사한테는 과거는 뭐만 붙일 수 있다고? 덧만 붙이는 거야. 그리고 시간 부사어에 어제 옛날 벌써 이미 붙이시면 된다는 거. 그것도 괜찮나요? 오케이. 그리고 내려와서 현재 시제는 사건 시와 발화 시가 일치하는 시제야. 일치하는 데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자 그렇게 일치를 하는 현재 시제의 실현 방식 첫 번째는 선어만 어미를 통해서 실현을 할 수가 있어. 하지만 동사한테만 붙는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지. 동사에다가 별표 3개. 동사는 기본형 자체가 현재 시제가 아니라 앞에 말이 자음이면 는을 붙여서 먹는다. 앞에 말이 모음이면 간다. 선어만 어미 결합해서 현재 시제를 실현을 하면 뭐가 된다? 동사. 형용사랑 서술격 조사는 현재 시제 선어만 어미 결합 없이 기본형 자체가 현재 시제야. 아름답다 고등학생이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관형사용 전성어미 별표 3개 역시 출제. 동사 뒤에 은과 니은이 붙으면 아까 과거였지. 형용사한테는 던을 붙여야지 과거가 되지. 그런데 동사한테는 현재의 관형사용 전성어미 앞에 말이 자음이든 모음이든 따지지 말고 는만 붙이면 돼. 예를 들어서 네가 생각이 있는 사람이냐? 옆에 나도 뭐다? 먹는 빵. 가는 사람. 는 붙여서요. 현재 시제 실현할 수 있습니다. 는 붙이면 앞에 말이 모음이든 자음이든 상관없이 는 붙이면 뭐가 된다고? 현재가 되는 거야. 가는 사람, 먹는 빵. 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동사 뒤에 는을 붙이면 현재라는 건 알겠고 은과 니은이 붙으면 과거라는 걸 알겠는데 형용사랑 서술격 조사에 은과 니은이 붙으면 현재 시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 동사냐 형용사냐 품사를 판단하면서 이게 과거의 관형사용 전성어미야 이게 현재의 관형사용 전성어미야가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문장의 의미여서 반드시 시험지에 나올 거예요. 100%예요. 페이지 156페이지에 1번 문제 있죠. 1번 문제 별표 3개. 이거랑 관련해서 천성희쌤은 어떠한 출제의 방식을 택하실 겁니다. 156페이지에 1번에다가는 기출이라고 적자. 156페이지 2단계 1. 미안해. 1이 아니라 그냥 1이 아니라 2단계 1이 기출감이야. 이거 할 수 있어야 돼. 다시 돌아와 봐봐. 그러면 154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동사 뒤에는 는을 붙이면 과거가 아니라 현재. 동명사한테 은과 니은을 붙이면 과거가 아니라 현재. 넓은 집이라고 했어요. 은은 현재 지금 넓은 거야. 내 친구인에서의 니은을 붙이면 현재 내 친구인 은혜인 거야. 그러면 예시도 또 하나 적어줘. 예쁜 수지. 지금 작은 거. 형용사한테 은과 니은을 붙으면 현재 가능사용 전성어미. 동사 뒤에 붙으면 과거 가능사용 전성어미.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시간 부사에 뭐 오늘 지금 이제 이런 거 붙이는 것도 할 수 있겠지. 그리고 미래 시제에서 사건 시가 발화 시보다 나중인 시제에서는 무슨 시제가 되면 된다? 나중인 거니까 과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건 시가 발화 시보다 나중인 거니까 뭐라고 판단하면 돼? 미래가 돼. 선어만 어디 get은 말하는 사람의 심리를 드러낼 수 있다는 거 아마 얘기하셨을 겁니다.
관형사형 전성함이 을이나 미을 것은 시험에 안 나와요. 시간 부사와 내일 모레 나중에도 끄덕끄덕. 그냥 여러분 뭐만 할 줄 알면 된다. 관형사형 전성함이가 동사 뒤에 붙어서 과거인지 형용사 뒤에 붙어서 현재인지만 판단하는 문제를 맞추면 돼. 그게 시험에 나올 거야. 155페이지로 가자. 어제 읽은 책이라고 했을 때 읽은은 동사 뒤에 과거. 네, 좋다 뒤에 좋은 거라고 하면 좋은의 의는 뭐가 되는 거야? 현재. 오늘 읽는 책은 현재 동사 뒤에서 네, 좋는 것 할 수 있어 없어? 좋다라는 형용사 뒤에는 의를 붙일 수가 없어. 읽을 책 좋을 것도 미래, 읽던 책과 좋던 것도 과거가 되겠지. 그리고 돋보기에다가 크게 별표 하나 치시고 아까 어까 게시 말하는 사람의 심리를 드러내는 특별한 쓰임새가 있어. 아까 어의 쓰임 첫 번째 현재까지 지속될 수 있어. 과거에 완료된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이 될 수 있어. 현재까지 지속 앞에다가는 과거에 완료된 상태가 라고 좀 적어줘. 과거에 완료된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는 거에서 코스모스가 활짝 이미 폈어. 그 핀 상태가 지금까지 지속이 되면 과거 시제 선언한 의미로 피구나가 아니라 피었구나. 지금까지 현재까지 지속. 예문 하나만 더. 나는 엄마와 닮았다. 진짜. 나는 엄마와 닮았다. 태어날 때 닮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닮고 있기 때문에 at을 넣어서 나는 엄마와 닮았다가 되는 거야. 나는 엄마와 닮았다. 할 수 있겠지. 그리고 두 번째 진짜 중요해. 이미 정해진 미래의 사건에 대한 100% 개확신. 수행평가 끝내려면 오늘 밤 잠은 다 잤냐. 아씨 오늘 못 잔다. 오늘 밤 잠은 다 잤다. 라고 했을 때 댕 확신을 나타낼 때 아까 어세 쓰임이 가능합니다. 나 오늘 죽었다. 어제 야자 허락도 안 받고 갔는데 다현쌤한테 나 오늘 죽었다. 확신입니다. 개세 쓰임새로 가면요 추측할 수 있죠. 다른 애들 수행평가 다 끝냈겠지라는 추측도 가능하고 주체의 의지 달성하겠다. 가능성은 이거 어떻게 혼자 다 하겠니? 이거 3살짜리도 하겠다. 이런 거 있지. 가능성에 이거는 초딩도 풀겠다. 가능성에 get도 있고요. may I? 내가 말해도 되겠니? 라는 완곡한 태도의 get도 있다는 거야. 두 번째 공작상으로 갈게. 시제에서 과거 현재 미래는 뭐를 기준으로? 바라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바라시를 기준으로 사건 시의 선후관계를 따지는 거 하나 공작상으로 갑니다. 동작상은 동사가 가지는 동작의 시간적 속성을 표현을 하는 문법 공주로 동작이 완료가 됐는지 진행이 되었는지 시제랑 결부시키지 말고 그냥 그 동작 자체만 쳐다보면 돼. 의자에 앉아있다라고 하고 지금 의자에 앉아있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진행 이렇게 문제를 풀지 마시라는 겁니다. 의자에 앉아있다는 진행이 아니라 앉고 있다가 진행이고요. 이미 궁디가 붙었어. 의자에 궁디가 붙어서 앉은 상태가 과거에 완료된 상태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에서의 완료 상태 지속이니 앉아있다는 뭐가 돼야 돼? 완료야. 앉아있는 게 지금 앉아있으니까 진행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앉아있다는 뭐라고? 완료. 피어있다 뭐라고 생각해야 돼? 완료. 피어있다 앉아있다 완료. 피고 있다 진행. 앉고 있다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앉고 있다. 괜찮습니까? 그거 구분하실 수 있으면 괜찮고요. 155페이지에 시험 정보 Q&A를 한번 가봐봐. 세 번째 Q&A를 갈 거야. 세 번째 Q&A에서 이런 얘기를 해. 진행상은 동작의 진행을 의미하지만 밑줄 긋자. 상태의 지속에다가 밑줄 이런 중의성이 발휘가 될 수 있어. 신발을 신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신발을 발에다가 집어넣고 신발끈을 묶고 있는 신고 있다의 동작 하나만 신발을 신은 상태가 유지되는 거 하나라. 오늘 휴일인데 우리 지도 교복을 입고 있구나라는 거에서 지우 교복 입고 있다라고 했을 때 입고 있다는 상태 지속이지. 근데 지우가 일어나서 팔을 집어넣는 입고 있다에 뭐도 될 수 있다? 진행도 된다는 거. 완료된 상태가 지속되는 거의 의미 그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중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바로 위로 갈게. 시험 정보 Q&A에서 첫 번째를 한번 보고 가자. 여러분 뭐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관형, 사형, 전성어미의 과거, 현재를 따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시제를 실현하는 요소 중에서 특히 관형, 사형, 전성어미는 동사랑 형용사의 결합 양상이 달라. 동일한 형태의 어미가 동시에 결합할 때와 형용사의 결합을 할 때, 동사의 결합할 때랑 형용사의 결합할 때 시제가 달라지니까 주의를 하자는 거야. 동사, 형용사 구분을 잘하자는 거야. 형용사에서 관형, 사형, 전성어미는 결합될 수 있다 없다? 형용사 뒤에는 는이 붙지를 못해. 맞다가 동사, 알맞다가 형용사라고 하면 맞는 답을 고르시오, 맞은 답을 고르시오. 맞은 답은 이미 맞은 거야. 맞는 답은 현재 맞는 답이야. 그런데 알맞다는 뭘 할 수 있어야 돼? 알맞는 답을 고르시오가 아니라 알맞은 답을 고르시오가 돼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다면 156페이지에 2단계 1번이 우리 시험지에 있기를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넘어가서 157페이지 2번과 3번도 다 잘 풀어주시고 158페이지 능동-피동의 인용 표현하면 돼 이제. 그냥 딱 받자 15분이야. 지금부터 능동과 피동으로 갑니다. 능동, 피동. 피동이랑 사동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이게 피동 표현인지 사동 표현인지를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에서 나올 건데 주동과 능동은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주동과 능동은 구분할 필요가 없어. 왜냐? 주동과 능동은 내 힘으로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기에 주동과 능동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없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시작해볼게요. 능동에 주어가 제 힘으로 어떤 행위를 하면 제 힘에다가 동그라미 그러면 능동이야.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어떤 행위를 당하면 당하는 애다가 밑줄 피동이야. 되게 친절하게 이 부분을 설명을 하셨던데 능동문에 모기가 아이를 물었다. 모기가 지 힘으로 아이를 본 거야. 그러면 당하는 피해자는 누가 등장하는 거지? 아이를이라는 목적어가 아이가라는 주어로 빠지고 모기가라는 주어가 모기에게라는 부사어로 빠지고 물다라는 기본 형태의 물리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어,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의 주어가 된다. 목적어를 주어로 빼버리면 되는 거야. 2번, 피동 표현의 시간에서 짧게 만들고 싶은 파생적 피동이라면 파생어 만들려면 접사 붙이면 돼. 이시리기, 벽돌을 쌓다, 벽돌이 쌓이다. 토끼를 잡다, 토끼가 잡히다. 오해를 줬다, 오해가 풀리다. 토끼를 쫓다, 토끼가 쫓기다. 만들면 되지. 하다 대신에는 접사 되다 붙이면 돼. 관련하다, 관련되다, 생각하다, 생각되다, 관찰하다, 관찰되다. 그런데 얘들아, 생각하다처럼 판단하는 동사는 굳이 피동 표현 사용하는 거 별로입니다. 생각은 지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하는 건데 굳이 생각되다라는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거는 보기 좋지 않아. 두 번째, 길게 만들고 싶다면 보조용어 붙이면 돼. 보조용어에다가 밑줄 끄시고 굳다에다가 굳어지다, 이루다에다가 이루어지다, 혹은 개되다 붙이시면 됩니다. 잘못된 피동 표현, 우리 시험지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피동 표현, 잘못된 경우 두 번째, 이중 피동부터 설명할 때 이중 피동에다가 별표 3개 무조건 출제라고 했자. 시험지에 없으면 말이 안 돼. 이중 피동 무조건이니까요. 별표 3개. 아니, 쓸데없이 이히리기 붙였는데 거기에다 또 아지다 어디다 왜 해? 배다 이미 적사 붙였는데 거기에다 또 왜 아지다 어디다 되어지다 왜 또 구분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내려와 봐봐. 정말 사실이 믿겨지지 않아요. 수상소감입니다. 수상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든지 믿기지 않아요 하든지 믿어지지 않아요 해야지. 기를 붙였는데 거기에다 또 아지다를 넣어서 믿겨지지 하지 말라는 거 없어 보여. 끈이 풀리다 하든지 끈이 풀어지다 하면 되지. 풀려지다 하지 말라. 풀려지다 하지 말라는 거야. 사실이 잊히다 하든지 잊어지다 하면 되지. 잊혀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잊혀질 하지 말자. 쓰여진 하지 말자. 쓰인하든지 써진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자. 닷에다가 제목 별표 셋. 밝히다나 알려지다의 경우 7편 좀 봐주세요. 이게 마지막 곡이에요. 이제 헐술 넘어갈 겁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사실이 밝혀지다에서 이중 피동이냐라고 물어보면 오늘은 피도 있고 어지다도 있네요. 그랬을 때 지우면 말이 되면 피동이었던 거잖아. 지우면 말이 되면 피동이었잖아. 두 가지가 이중 피동이라면 하나를 지워도 피동이 되면 되잖아. 그런데 사실이 밝히다 말이 돼 안 돼? 사실이 밝히다에 말이 안 돼. 사실이 밝아지다 말이 안 돼. 피동이 아닌 거야. 이중 피동이면 다 잘 보이나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거 할게.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다. 믿겨지다 이게 믿겨지다 부정표다. 믿겨지다. 그러면 여기에도 기고 어지다면 말이 될 거잖아. 말 되네. 사실이 믿기다도 말 되네. 사실이 믿어지다도 말 되네. 이중 피동이면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해도 피동 표현이 되네. 맞지? 그런데 이중 피동이 아닌 경우에 지웠을 때 사실이 밝히다 말 돼 안 돼? 사실이 밝히다가 아니라 사실을 밝히다의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이때의 키는 뭐였던 거야? 사동이야 사동. 사실이 밝다에서 사실을 밝히다로 사동 표현 만들고 사실을 밝히다를 피동 표현으로 사실이 밝혀지다로 피동 표현 파생이 된 거니까 이중 피동이 아닌 겁니다. 지워보시고 말이 안 되면 이중 피동 아닌 거예요. 사실이 믿기다 말 되네. 사실이 믿어지다 말 되네. 둘 다 피동 표현이었네. 사실
사실이 밝히다. 말 안 되네. 그럼 뭐였던 거야? 사동인 거야. 시험에 나올 거야. 이중 피동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에서 하나만 더. 알려지다. 사실이 알려지다도 해본다. 사실이 알려지다 해서 알려지다의 알다의 리 어지다. 지워봐. 사실이 알리다. 말이 안 되잖아. 뭐인 거야? 사실을 알리다의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리 뭐라고 생각해야 돼? 사동이잖아. 맞지? 이중피동 구분하는 방법. 아지다 어지다를 지웠을 때 말이 돼야지 피동전미사예요. 말이 안 되고 목적어를 필요로 하다면 사동전미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쓸데없이 되다가 왔는데 또 아지다 어지다 왜 할 거야? 마무리 되다로 끝. 그냥 마무리 되다인데 마무리 되어지다. 형성되다인데 형성되어지다. 두 번 하지 말라는 겁니다. 158페이지 왼쪽 뒷중에 능동문으로 바꿀 수 없는 단어에다 크게 별표 하나 치시고요. 얘들아, 날씨가 많이 풀렸다는 피동에 풀리다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 날씨 요정에 오늘 날씨를 풀었네 이런 표현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철수가 감기에 걸렸다라고 하면 감기 요정이 철수에게 감기를 걸었어 이런 표현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일이 점점 꼬이다 피동 표현으로만 사용하지 운명이 나의 일을 점점 꼬았어 이런 표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능동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피동으로만 사용하는 것들 예시 살펴봤고요. 위로 가서 어휘적 피동, 당하다, 받다, 맞다 이런 애들은 어휘 자체가 피동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럼 왜 사람들은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걸까? 라고 하면 당하는 대상을 강조하고 싶은 거야. 모기에 물렸어. 누가? 아이가 라는 애가 모기에 물린 상황을 강조하고 싶을 때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돼. 그리고 취소됐어 라고 하면 누가 라는 거에서 공연이가 되지. 누가 그 행위를 했는지 선생님이 수업을 취소했어 라고 했을 때 취소했으면 선생님이 수업을 취소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능동표현 선생님의 책임이 확 부과가 돼. 근데 수업이 취소됐어 라고 하면 선생님의 책임이 좀 감춰지는 거야. 주체를 밝히지 않아도 되니까 주체의 책임도 피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취소가 됐다라는 객관적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거야. 선생님이 수업을 취소했어 라고 하면 어찌 선생님이 이렇게 되는 경우나 능동이면 수업이 취소됐어 라고 하면 객관적으로 책임도 회피하고 주체도 숨길 수 있다는 거야. 그냥 수업이 취소된 객관적 상황만 전달하니까. 괜찮니? 오케이. 그러면 159페이지 갈게. 피동 표현은 안 하는 것. 주동사 사동이라고 하면 주동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주어가 직접 하는 거야. 직접에다가 밑줄 아기가 웃고 싶어서 지가 웃는 거야. 그런데 사동은 말이야. 주어가 다른 주체에게 다른 주체 밑에다가는 부사어라고 적어봐. 다른 주체 부사에게 그 행위를 하게 하는 거야. 하게 하는 것에다가 밑줄 아기가 웃는 거에서 아빠가 아기를 웃어라 웃어라 라고 웃게 하는 거야. 그럴 때 뭐라고? 사동문이야. 그런데 동사, 형용사의 자리에 따라서 만드는 방식이 달라지니 서술어 자리에 자동사나 형용사가 오게 될 경우에는 아기가 웃는다 해서 목적어가 없어. 자동사랑 형용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으면 반드시 사동문에서는 목적어를 지닙니다. 사동문을 시키다.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시키다이기 때문에 반드시 목적어를 필요로 하니 아기가라는 주동문의 주어가 사동문의 목적어로 바뀌고 웃다라는 기본 형태의 기를 붙여서 웃기다가 만들어지면 되고 사동문에는 항상 시키는 사람 새로운 주어 아빠가가 추가가 될 거야. 사동문에는 항상 새로운 주어가 추가가 됩니다. 사동문에는 새로운 주어가 추가가 되고 주동문의 주어가 사동문의 목적어로 바뀐다. 이거 기억할 수 있어야 돼. 객관식에서 선지로 만들 거야. 타동사의 경우에는 목적어가 있어. 목적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데 사동문에 항상 시키는 사람 새로운 주어가 들어오고 주동문의 주어가 사동문의 부사어로 주동문의 목적어는 그대로 목적어로 내려옵니다. 괜찮습니까? 두 번째, 파생적 사동문은 주동사의 어간에 이히리기 우구추를 붙이는데 속다는 속이다, 밝다는 밝히다, 낙다는 날다는 연이 날다, 연을 날리다. 그리고 잔입이다, 잔을 비우다. 그리고 연기가 쏟다, 연기를 쏟구다. 시간이 늦다, 시간을 늦추다. 담이 서다, 담이 세우다. 이럴 때는 이 우 두 개를 붙이는 거야. 하다 대신에는 시키다. 화해하다, 화해시키다. 이해하다, 이해시키다. 길게 만들고 싶다면 무조건 뭐 하면 된다? 개하다 붙이면 돼. 그리고 돋보기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접사시키다의 남용은 내가 주선자라서 소개하는 행위를 내가 한다면 소개해줄 게가 되지 소개시킬 게가 되면 안 돼. 내가 선생님으로서 교육이라는 행위를 내가 한다면
내가 교육을 하는 거지 교육을 시킨다라고 표현하면 안 돼. 사육은 내가 하는 거지 사육시킨다라고 하면 안 돼. 가동은 내가 하는 거지 가동시킨다라고 하면 안 돼. 내가 하는 행위에 시키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안 돼. 두 번째, 2번에 사동문의 중의성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이거 좀 중요해. 주어가 행위에서 직접 행위인지 간접 행위인지 애매한 경우인데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히신다라고 하면 엄마의 움직임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 엄마가 손들어 머리 집어넣어 하고 엄마가 애한테 옷을 입혀주는 행위를 할 수도 있지. 직접 사동에다가 밑줄 이것도 되고 아니면 엄마가 여기 옷을 챙겨 놓았으니까 빨래해 놓은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으렴 하고 말로 시킬 수도 있지. 이런 거는 뭐야? 간접 사동이야. 밑에 경우는 간접 사동만 되는 거야.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게 하신다라고 하면 이건 간접 사동만 되는 거지. 그럼 밑에다가 하나만 더 적자.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물리셨다. 이거는 어떤 경우만 되는 거지?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물리셨다라고 하면 어떤 사동만 되는 거야? 직접 사동이랑 간접 사동 중에서 뭐만 되는 거지? 직접만. 애한테 젖 물어라 라고 시켜서 애가 예 하고 가서 젖을 물을 수는 없어. 엄마가 무조건 물게 해야 돼. 그래서 이건 어떤 경우? 직접 사동. 자, 의미만 생각하면 문장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겠지. 맞지? 엄마가 비워진 잔을 채우셨다라고 하면 자나 차라라고 해서 잔 보고 차오르라고 시킬 수는 없잖아. 무조건 엄마가 잔을 채우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잖아. 직접 사동인지 간접 사동인지는 문맥에 따라서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문장의 주어가 그 행위를 할 때는 직접 사동, 부사에게 그 행위를 시켜서 부사가 그 행위를 한다면 간접 사동으로 문제 푸시는 거예요. 직접 사동이랑 간접 사동은 수업 시간에 설명하셨어서 나올 것 같고요. 시험 종목 Q&A 마지막. 피동사동은 어떻게 구별해요가 시험 문제로 하나가 나올까? 출제라고 적어. 출제.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제 뭐는 나올 거다? 직접 사동이랑 간접 사동 바꾸는 게 나올 거야. 아이고, 직접 사동은 간접 사동이 아니라 피동사동 구분하는 게 나올 거야. 이제 다 왔어. 1분이야. 봐봐. 문제가 뭐냐면 이희리기 우구체에도 이희리기가 들어있지. 피동에서 이희리기랑 이희리기 우구체의 이희리기가 겹치니까 동사만으로는 그냥 사동인지 피동인지가 구분이 안 돼. 그런데 문맥으로 판단하면 제일 좋아. 문맥으로 판단했을 때 바다가 보였다라고 하면 바다를 보다, 바다가 보이다. 바다 입장에서 보임을 당하는 거잖아. 바다를 보다라는 목적어가 바다가 보이다라고 하면 피동. 바다를 보이다라고 하면 저 바다 좀 봐봐. 저 바다 좀 봐봐 라는 거에서 바다를 보게 하는 목적어를 지니면 뭐가 되는 거야? 사동이야. 바다를 보이다 사동. 앨범을 보이다 이거 내 사진이야 내 리즈 시절이지 좀 봐주겠니? 라고 하면 사동이 되는 거야. 동생이 푹 안기는 거 피동이지. 근데 동생을 안기다 라고 하면 동생 좀 알아봐봐 네 동생이잖아 라고 하면 뭐야? 사동인 거야. 그리고 동생이 업히다는 피동이야. 근데 동생을 업히다는 동생 발 아프다라고 하니까 형이 좀 업어줘 동생을 업히다는 뭐가 되는 거야? 사동이야. 의미로 판단하거나 목적어를 지니면 사동이야. 다 왔지? 오케이. 그러면 마지막으로 딱 이거 하나만 이제 살펴보면 인용 표현은 다음 시간에 시작으로 할게. 일단 봐봐. 사자가 토끼의 아빠를 물었다. 피동 표현 만들어주세요. 피동으로 바꿔주세요. 어떻게 바꾸면 되죠? 능동에서 기동으로 목적으로 그냥 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BPP 만드는 거에서 토끼의 앞발이 사자에 의해 사자에게 물렸다 하면 되지. 우리 만드는 방식으로. 근데 겁나 문장이 영어식 표현이야. BPP에서 무생물 주어를 사용하는 수동태의 영어식 번역투야. 토끼의 앞발이 막 돌아다니다가 사자를 만나서 앞발이 물린 것 같아. 토끼의 앞발이가 의인화가 된 주어 같아. 너무 어색해. 이걸 우리말다운 표현으로 바꾸니까 이제 여러분이 아까 이 우리말다운 표현이 튀어나오더라고. 역시 한국인이라서. 어떻게 바뀌어져? 토끼가 사자에게 앞발을 사자에게 물렸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 관용어 주어의 꼴이라면 주어 목적어도 찢을 수가 있어서 피동 표현인데 목적어를 지니는 경우가 좀 딱 하나의 경우가 있어.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어를 지니면 무조건 사동, 목적어 없이 주어가 나가면 피동,
목적어를 지니는 피동문 이런 경우가 있다는 한 경우만 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네. 시험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서 소개하는데 선생님이 말씀 안 하셨으면 이해만 하고 있으시면 정말 좋겠죠. 목적어를 지니는 피동이라고 적겠습니다. 목적어를 지니는 피동으로 수업 마무리할게요. 목적어를 지니는 피동. 자, 근데 마지막에 인용 표현이 나오는 거에서 인용 표현이 직접 인용이 간접 인용으로 바뀔 때는 지시 표현도 건드려져야 되고 시간 표현도 점검해야 되고 높이 표현도 건드려져야 되고 되게 뭔가 많이 바뀌는 거예요. 직접 인용에서 간접 인용으로 바뀔 때 신경 써야 되는 요소들로 바꿔지는 거가 찐 중요한데 여러분의 집중력은 이미 흐트러졌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시작으로 합니다. 쌤한테 시험과 관련된 얘기를 해줄 거 있으면 언제든지 좀 카톡으로 해주시고 오늘 이거 다 풀면 제일 예쁘다. 도망가라.